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바쁜 풀이가 예상되니 열심히 풀이를 진행해보겠습니다. 2회차를 돌려야 되니까 어찌 보면 풀이 진행은 우리 킬러 어떻게 할 때와 비슷하겠죠. 왜냐면 그것도 2회차에 킬러 부분들의 무게를 풀었으니까 일단 빨리 진행해보겠습니다. 1회차부터 보시고 1회차가 확실히 좀 어려웠던 걸로 보여지고요. 2회차가 좀 더 수월한 게 느껴지긴 하던데 여러분 점수는 뭐 꼭 그거와 같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나이도가 이렇게 굉장히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체크해 보시죠. 1회차부터 보겠습니다. 1회차가 좀 어렵던데 좀 풀면서 많이 틀리겠다는 생각이 드는 문제가 꽤 있었습니다. 보시죠. 일단은 샘플이가 필요한 게 12번부터인 것 같습니다. 지금 11번까지 틀린 친구들은 이거 뭐좀 그죠? 다른 애들은 안 틀리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시험도 있었다고 막 시험이 없어요. 우리 끝나고 나왔다고 했어. 잠시만요. 2회차는 있어. 지금 2회차, 1회차 중에 시험 정사는 2회차가 있어요. 있는 거. 맞네. 2회차만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11번은 만약에 이게 11번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해보면 그래프로 뭔가 추론해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뭔가 엮어치려고 했던 것까지는 잘한 건데 거기서 뭔가 방향이 쉽게 보이지 않을 수 있고요. 뭔가 보였으나 거기서 식이 좀 겉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버리고 얘가 시킨 대로 진행해버리면 답 잘 나옵니다. 이거 알겠죠? 시킨 대로 진행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저것 도전해서 안 된 친구들은요. 그냥 0,F0으로 적성 구하시고 2,0이라는 걸 줬으니 FE가 0인 거 하나 잡아놓고 2,0 적성 구하시고 그러면 얘를 Y축 대칭은 얘가 같다 하고 두 개 비교해버리면 힘이 다 나와거든요. 그럼 식세에서 대비버리면 답 나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게 훨씬 더 간결하게 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석을 더 많이 진행한 친구들이 뭔가 얘가 던져놓은 힌트를 하나 써먹지 못하면 식이 겉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예 자기가 추론을 다 버려버리고 처음부터 얘가 말한 모든 그 단서를 하나하나 그냥 그 단순한 접근으로 시기에 의한 접근을 해버리면 훨씬 더 쉽게 뚫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 100군데 운용해서 그런 걸 좀 고민해봐라 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12번부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12번 볼게요. 12번은 빡셌습니다. 쌤도 풀면서 쌤도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12번입니다. 일단 초항이 마이너스 1이고요. 문제가 뭔가 결이 좀 안 보이면 일반항을 구해놓는 게 편할 거니까 구해놓으면 dn 마이너스 d 마이너스 되겠죠. 일반항 구해놨고 알겠죠? 그런 다음에 얘가 지금 요 얘기가 문제인 건데 시그마 k부터 a까지 4까지구나 4까지 ak a9 마이너스 k 분의 1 요게 첫 번째 당황을 했을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 틀리긴 했는데요. k부터 8까지 ak 분의 1이 같고 0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통 이게 등차 수열에서 이런 고배 형태 나오는 경우는 아무래도 부분문수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제 사실은 이 식을 원래 부분문수를 때 이걸 대입해버리면 식이 더 엉켜. 요걸 유지한 채로 그냥 부분문수 때려보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그걸 때린 다음에 쌤이 이제 그 식이 뭔가 나왔길래 대입도 해봤어요. 선생님도 초등풀이가 얘를 부분문수로 먼저 찢은 거 먼저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니면 상관없고 부분문수를 넣어가지고 넣어봤더니 그 식을 대입해서 뭔가 규칙을 잡아보려 했는데 약간 규칙이 뭔가 간결해지는 게 아니라 좀 더러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좀 하다가 버렸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사실 방향성이 보이지 않아서 원래 시그마에서는 방향이 전혀 안 잡히면 마지막 대안이 뭡니까? 그냥 대입이죠. 딱히 뭔가 잡아낼 게 없으니까. 그래서 2차전 나 같은 경우도 2차전 풀이로 대입을 한 거야. 1차 때는 실패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럼 빨리 버린 다음에 그냥 대입을 해봤어. A1 곱하기 A8분의 1이 나오고요. A2 곱하기 A7 그죠? 7 A3 A6 A4 A6 이게 그 포인트나 어떤 성질이 안 보이면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알겠죠? 굳이 뭐 점점점점 너무 많이 활용을 하시면 더 안 보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어차피 번호대가 12번이면 슬슬 어려워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분명 뭔가 의미를 넣어놨을 거야. 단순 계산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니까 여기에 뭔가 수열의 규칙을 넣어놨을 텐데 그게 안 보이는 거지. 그럼 내 입장에서 안 보이는데 뭐. 그럼 대입을 해야 돼.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더하기 A3분의 1 진짜 안 보이면 다 쓰지 않아요. 쌤은 지금 내가 쓴 대로 1을 썼어요. 실제로 쌤 풀이를 5개 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규칙이 뭐가 있나 이 고민한 거죠. 알겠죠? 근데 분명 내가 이걸 4개를 갈아주고
이걸 8개 깔아준 게 뭐가 있을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때 보면은 이게 지금 분모가 A1, A8이니까 그나마 얘를 엮어볼 게 있는 거야. 이 둘을 통분해보면 A1, A8 분의 A1 더하기 A8이 나와요. 그죠? 얘 둘만 엮은 거야. 쟤랑 그나마 비교를 해보려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얘 둘 엮으면요 A2 곱하기 A7 분의 A2 더하기 A7이 나옵니다. 쌤은 이제 이게 보이면서 쌤 입장에서 이 미소타임이 딱 나온 거죠. 아 이게 등차니까 얘랑 똑같은 거야. 얘. 그잖아. 그럼 더 나아가면 그 다음 두 개 엮어버리면 A3, A6인가요? 분의 A3 더하기 A6이 되겠죠. 그죠? 다 써버리면 A4, A5분의 A4 더하기 A5가 나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 8개가 쟤랑 분모로 똑같게 통일을 탁 시켜버리면 이게 이렇게 방향이 잡히는데 여기 있는 분자가 똑같은 값이야. 이렇게. 왜? 이게 A1 더하기 A8이나 한 칸 뒤 한 칸 앞에 하면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뭐 A로 잡아버리면 얘 같은 경우가 A 더하기 A 플러스 7D니까 2A 더하기 7D일 거라는 쉽게 말하면. 그죠? 얘도 마찬가지죠. 2A 더하기 7D. 2A 더하기 7D, 2A 더하기 7D. 얘를 묶어버리면, 봐봐, 여기 우변을 묶어버리면 2A 더하기 7D로 쓸게요. 그냥 이게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에 가로하고 A1, A8분의 1 더하기 A2, A7분의 1 뭐를 되겠죠? 더하기 A3, A6 A4, A5분의 1 이 나왔고요. 좌변이 얘랑 똑같은 게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약분돼서 얘가 1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2A 더하기 7D가 그래서 1이 나온다. 이때 이제 A가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A가 해결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이런 거 규칙을 넣어놨고. 그냥 쌤 입장에서도 이거는 예측이 아니야. 발견이야, 발견. 수열은 이런 게 있죠,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뭐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대입을 하고, 나눠보고, 짜보고, 도전해보고, 버리고. 이런 작업들을 연습하는 거죠. 알겠죠? 얘는 이제 찾아내야지 풀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문제였다. 알겠죠? 뭐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뭐 A 하나 줬기 때문에 힌트 하나 있으면 풀려야 되는데, 알겠죠? 그 연산으로 간다면 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알겠죠? 여기 들어있는 규칙을 봐줘야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전부 다 2 플러스 7D죠. 어떤 거? 그렇죠. 이 등차잖아, 등차. A1, A2, A3 쭉 가서 A6, 뭐 A7, A8이 있으면 얘 둘의 합과, 얘 둘의 합과, 얘 둘의 합과, 얘 둘의 합과잖아. 그렇지? 예, 고르게 판을 짠 거야, 지금. 알겠죠? 그걸 숨겨놓은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13번으로 가시죠. 12부터 15까지가 어렵죠. 그러니까 15번에도 잘 풀었네. 이게 다 길이지도 않은데 다 답이 5번이라서 만나가지고 연대로 나긴 하는데 알겠습니까? 일단 보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13번 가시죠. 13번입니다. 이게 이제 추론 문제였죠. 그렇죠? 추론을 해야 하는 그래프 추론. 이 도함수 활용의 전형적인 패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해야겠죠. 이거는 그래프를 딱 잡아낸 친구들은 이제 풀렸을 것이고 난이도도 높았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보시죠. 이건 뭐 웬만한 모의고사에 한 14번 뭐 이런 데 출제가 될 만한 수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함수 하나 줬고요. 8x 더하기 x는 음수. 그 다음에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1은 양수. 그죠? a는 음수. 여기 좋습니다. 저도 보시면 y/x가 x가 알파에서 극값을 갖는 모든 알파 값의 집합을 a. 그죠? a라는 집합은 극값이 나오는 x 좌표. 이렇게 쓸게요, 그냥. 가 a라는 집합. 그렇죠? 그 다음에 b는요. b는 그 알파를 대입한 x가 a의 원소니까, 그죠? 알파를 대입한 fx. b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 b는 봐봐. 원소가 fx인데 여기에 대입할 x는 a의 원소야, 벌써. 그쵸? 그 말은 극값을 갖는 x를 대입한 값. 다시 말하면 이 fx의 극값이 b의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죠. 알겠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하면 a는 극값이 나오는 x 좌표, b는 극값.
이런 상태입니다. 일단 상황은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못 지우고요. 그랬을 때 이가 뭐라 했냐면 A와 B의 개수가 NA와 NB의 개수가 6개. 둘의 개수를 더하면 6개가 돼라는 힌트 준 거죠. 그때 A, B를 찾아라 이런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일단 얘는 뭐 그래프를 봐야겠죠. X는 0을 기준으로 얘는 그리기 쉬우니까 A를 잡아주는 이유도 그냥 소리겠죠. 그렇죠? 얘를 그리면 얘가 위로 올라오죠. 그래프가 뭐 이렇게 돼서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A분의 4가 되겠네. 그렇죠? 다행히 얘가 A의 부호를 잡아줬기 때문에 X는 0이 여기 있게 됩니다. Y축. 그죠? 왼쪽 그림은 잡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연속이고요. 0,0은 같으니까. 그렇죠? 연속이고요. 왼쪽은 그래프 나와 있어. 그 값이 있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일단 뭐 A의 집합 원소랑 발견 A분의 4.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굳이 쓴다면 FA분의 4. 원소 한 개씩 발견했다. 알겠죠? 이런 상태겠죠? 요지나? 봅시다. 오른쪽이 문제인 건데, 자, 오른쪽을 3차니까 일단 미분을 때려볼게요. 미분을 때려보면 3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9가 됩니다. 뭐 특이한 현상은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b가 붙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가 3차가 최고차 양수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뭐 이렇게 생기긴 했겠죠. 이해했습니까? 그 값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값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그래프를 여기다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쵸? 그러면 상황을 체크할게. 특이한 건 체크해보면 좋은 거니까. 왼쪽이 이렇게 생겼다가 연속이니까 그 값이 없는 그래프를 이렇게 생겨보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지, 이렇게. 이랬습니까? 뭐 이렇게 올라가든 뭐 이렇게 올라가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봐. 그 값 나오는 x값 2개. 그 값 2개. 그죠? NA 2개, NB 2개. 둘이 하면 4. 저걸 만족하지 못하죠. 6개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 값이 없는 거 아예 안 돼. 이해됐습니까? 그 값이 있다는 소리야. 그럼 그 값이 있는데 얘가 이제 어디에서 이제 오른쪽을 잘라 먹을지 모르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y축이 만약에 여기 잘려버리면, 그죠? 여기 잘려버리면 이쪽 왼쪽은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서 걸린 거잖아. 그렇죠? 그럼 그 값이 하나, 둘, 셋, 4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건 x, 그 a의 원소가 여기 x 잡히니까 하나, 둘, 셋, 4개 나오겠지. 그 다음 y 값이 하나, 둘, 셋, 넷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런 너무 많으니까 그럼 여기를 조절해보면 이게 A는 4개니까 그럼 Y를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높이가. 이해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케이스라면 자 꼼꼼하게 이런 케이스라면 지금 3차를 쌤이 뭘 따질 거냐면 3차를 저기 오른쪽에 붙이는 게 여기 있는 케이스 하나 1번 케이스. 오케이? 그 다음에 극값일 때도 극값일 때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여기 사이일 때는 사실 해보면 아는데 만약에 세밀하게 자르는 친구들은요 여기 사이에 있는 케이스 여기 극값 케이스 이렇게 막 4개 잘라보면 다 보이긴 합니다. 알겠죠? 근데 막상 해보면은 이 2번, 3번, 4번은 같은 상황이긴 해요. 알겠죠? 그건 해보면 아니까 굳이 뭐 분류해서는 그게 중요하진 않아. 알겠죠? 1번 상황을 먼저 체크해보면 1번 상황이 결과적 답이기 때문에 2번, 3번, 4번도 봐드릴게요. 알겠죠? 얘는 금방 보인단 말이에요. 만약에 2번 상황이면 그림이 이렇단 소리야. 여기다 이렇게 얘는 정답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2번 상황이면은 왼쪽이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극대를 가지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내려왔어. 이렇게. 그죠? 그죠? 그러면 극값 받는 게 하나, 2개, y좌표도 2개, 얘도 둘, 총 4개밖에 안 남아. 이해됐습니까? 그죠? 여기서 잘라먹으면 2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알겠습니까? 2번으로 잘라먹으면 여기가 y축, 여기가 y축. 이렇게. 왼쪽은 이치함수, 오른쪽은요 이 극대값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극값이라 부르는 건 하나, 2개밖에 없기 때문에 A의 원소 2개, Y 원소 2개. 이거 안 돼. 탈락. 그죠? 만약에 선생님 가운데 자르면 가운데 자르면 똑같아. 그림의 개형이 이렇게 흘러내려왔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일 거 아니냐. 극값 전체가 더 이상 안 나와요. 알겠죠? 4번 마찬가지. 4번이면요 여기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럼 또 2개. 2개. 다 안 나와. 1번에 답이 있다는 소리야 지금. 이해했습니까? 그럼 1번에서 전원상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1번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잖아. 그죠? 그럼 대충 그리면은 그림이 봐봐 1번 상황이라면 그림이 이렇게 왔다가 y축이 있고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는 게
A의 그 원소는 4개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B의 원소가 무조건 2개예요. 그러면 일단 방에 보이는 거야. 요 점 높이와 얘가 같아야지. 얘도 같아야지. 케이스 한 가지 정해지는 거죠. 아, 그래프가 여기가 x 0이니까 0일 때 요 점 좌표는 1입니다. 그죠? 0분만에 지나니까 알겠죠? y는 1을 기준으로 y는 1이에요. 그래프가 얘가 여기도 잡아놓자. 잡아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3차함수가 되어야 해라는 게 확정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좀 잡아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오른쪽의 식은 얘가 되는 거죠. 오른쪽 상황이 됐습니까? 딱 이래야 돼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식만 만들면 되겠죠? 식을 만들려면 방금 원래 3차함수 1테니까 그죠? 여기는 1을 기준으로 식을 만들어내야지. 여기 있는 모양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알겠죠? 다시 내가 식을 만들게요.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식에 대한 fx를 만들면 이 식은요. y는 여기 0이잖아. 그렇죠? 여기를 얼마로 잡을까요? 요 극소 이런 3차 함수야. 요 오른쪽에 3차만 그리면 3차가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가 x는 0이고요. 얘는 y는 1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부해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상태식 만드는 거 맞죠? 그쵸? 여기 좌표를 잡아야 되겠죠? 여기를 보통 A로 잡고 진행하면 되는데 이런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요 이게 0이 기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자르면 2대1이잖아. 그쵸? 여기를 3A로 쓰는 게 센스예요. 이건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왜? 그러면 그때는 A를 대입하면 되는 거고 대칭점은 2A일 거니까. 알겠죠? 0이 기준이면 3A는 정도 확실히 좋아. 그러면 이제 극소나 극대화를 분수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이게 A를 잡아버리면 우진아 A를 잡아버리면 3분의 A와 3분의 2를 대입해야 돼. 알겠죠? 그 뒷 확률을 생각한다면 아예 문자를 A는 안 되겠구나. 3P를 잡을게. A는 쓰고 있으니까.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겠어? 0에서 지나고 3P 튕기니까 X에 X-3P 제곱. 오케이? 이기는 거죠. 상황이 됐습니까? 자, 이걸 토대로 이제 뭘 잡아내야 되냐면 우리가 주어진 식을 사용한 게 아니라 새로운 식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일단 밑에 식은 얘로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 상태에서 봐봐. 여기 있는 지금 요 식이 이제 이 자식인 거고요. 요거는 식이번호 다 잡았고 이제 그 다음 할 게 뭐야? 요 점과 요 점 같으면 됐고 요 높이와 요 높이 같으면 처리해야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요 높이와 요 높이 같다는 건 첫 번째 힌트 A분의 4를 저기 대입한 거. 그죠? 여기 위에 대입한 거. 여기 높이 구해보면요. A분의 4 넣어버리면 A분의 4 넣으면 A분의 16 마이너스 A분의 32 더하기 1이라서 내가 쓸게요. 여기 높이가 1 마이너스 A분의 16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높이가 1 마이너스 A분의 16이랑 그죠? 여기 있는 이 함수가 극대라는 포인트 여기가 x는 p죠. 요거 쉽게 잡으려고 3p 잡은 거야. 그랬죠? p를 대입한다. p 대입해버리면요. p 곱하기 4p 제곱 더하기 1 되겠습니다. 그쵸?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분의 16이 4p 3승과 같다. 깔끔하게 쓰면 p 3승이 마이너스 a분의 4랑 같다. 라는 게 여기서 주어진 힌트 끝. 알겠죠? 그 다음 식을 이것만 쓰면 이제 더 이상 식이 안 나오는데 p를 사실 얘랑 비교 잡으면 돼요. 이거 전개해서 쟤랑 비교해도 되고. 알겠죠? 좀 쉽게 잡으려면요. 이 자식이 여기 그다음 정보가 나와 있는 게 상수항의 1창이 나와 있잖아. 그쵸? 상수항의 1인 건 어차피 써먹었고 이게 쉽게 말하면 얘를 잠깐만 쌤이 뭐 gx로 표현하면 g 빵이 1이 하면 되잖아. 상수항 1은 그렇죠? 얘는 근데 적용해봤자 p를 못 구하고요. 1차항 개수가 9니까 요거 써먹으면 돼. 알겠죠? 여기 1차항 개수를 뭐 그냥 구해도 되고요. 구해버리면 구항이 빠르겠다. x에 x제곱 마이너스를 전개하면 6px 더하기 9p 제곱 아니에요? 더하기 그죠? 1차항이 9p 제곱 x니까 쟤랑 비교하는 거죠. 알겠죠? 즉 됐고 필요 없고 9p 제곱 x가 곧 9x랑 같은 거니까 p 제곱이 1인 거죠. p는 양수입니다. p가 1이면 되겠죠? 집어넣어서 a가 나오고
전개해서 B도 잡고 끝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유의 문제였다. 그래서 이놈은 문제 모양 당연히 아주 잘 만들어지겠죠. 그래프 추론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좋아요. 이번 6월 목표들이 요즘은 문제 확실히 아주 좋은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배치나 형태들이 공부하기가 좋은 세팅이기 때문에 잘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챙겨보시고요. 14번 다시 소재들이 확실히 평가 부서가 확실히 잘 돼 있는 그런 잘 짜여진 문제들입니다. 자, 14번도 빡셌습니다. 요게 이 정도 문제를 만약에 풀어낸다. 그러면 뭐 삼각함수 도용하면요 엔간하면 뭐 다 잡아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알겠죠. 삼각함수 활용 문제 중에서도 많이 좀 상급 문제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패턴이었습니다. 알겠죠? 들어볼게요. 챙겨보시고 공부하기 좋은 문제들이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을 완벽한 복습이 필요하다.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걸 해야 여기 4점짜리들 잡는 힘이 생깁니다. 자, 그럼 가시죠. 14번 보시면은 바로 가겠습니다. 14번입니다. 앞차임이 잠깐 끝나기 때문에 열심히 달릴게요.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A, B, C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심으로 가시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어디까지 접근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그 킬러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손도 못 대는 단계, 손은 되지만 방향이 다른 단계, 손도 됐지만 방향까지 거의 같지만 답을 못 구한 단계, 여기 꽉 찬 거죠. 그 다음 정답입니다. 그 단계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알겠죠? 그 단계 없이 바로 뚫리는 경우 잘 없기 때문에 그걸 꾸준히 가야 돼. 내 방향성이 정확히 잘 나오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AB의 길이가 2루트 2. AB 길이가 14번이요. BC가 2루트 3. 2루트 3. 그 다음에 ABC 여기가 세타. 세타에 대한 삼각형의 정보 좋습니다. 선생님 보통 특히나 이런 번호 때는요 긴장감이 필요하니까 이 코사인을 주더라도 삼각형을 그리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얘가 8분의 3루트 6이다. 피타고라스 쓰면 루트 10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세타에 대한 정보는 다 받았다. 알겠죠? 얘가 말하는 각 A, B, C를 세타로 잡은 거 알겠죠? 얘를 보자마자 하라는 건 바로 나오죠. 코사인 법칙 때리는 소리겠지. 코사인 법칙을 이 삼각형 A, B, C로 때리면 AC의 길이가 루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요거는 했을 거라 보여지고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사인 법칙 때려야지. 왜? 아 이거 반지름을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요 반지름을 구하면 사인 법칙을 뭐 사인 세타분의 루트 2가 2R입니다. 사인 세타가 알잖아. 그렇죠? 대입하면 여기 하면 루트 5분의 4가 나오던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는 뭐 왔어야 되는 환경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러면 얘가 외접까지 다 처리를 했고, 그렇죠? 그런 순간 우리의 눈에 뭐가 보여야 되냐? 첫 번째 이게 보여야 돼.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럼 나는 세타는 이미 나와 있고요. 여기 각과 여기 각은 다 아는 거야. 알겠습니까? 왜? 길이가 다 나왔으니까. 거기에 외접원의 반지름까지 구해놨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값을 구하고 싶으면 사인 법칙 쓰면 돼요. 이 마찬가지로. 알겠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건 이미 각이 정보가 주어진 거야. 그런 단계에서 문제를 보겠죠. 얘가 뭐라 했냐면 OA를 그었어. 일단 알겠어. 그런 다음에 BC와의 교점을 D할 때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 즉 여기를 이은. 이렇게 이은 거죠. 이 원의 반지름, 요건 소문자로 쓸게요. 얘를 구해라 라는 게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미 내가 한 정보가 여기 각을 알잖니? 알죠? 할게요. 그죠? 이 삼각형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건 사인 법칙 때리라는 건데 그러면 한 각과 대응면의 길이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각은 이미 얘는 알고 있단 말이야. 얘로 추가해놨겠지. 그럼 나의 이제 목적은 뭐가 되는 거야? 우진아 요 길이가 필요한 거죠. 그럼 결국 AD의 길이만 구하면 끝나. 괜찮습니까? 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 식으로 쓸게요. 얘에 대한 정보는 큰 삼각형에서 사인 알파는 2R분의 2R이 얘니까 루트 5분의 8분의 대응면 2루트입니다. 한번 갖고 갈까요? 약분해버리고 1이 있는 거니까 4분의 루트 10 나오겠죠. 얘는 뭐 쉽게 구하는 거겠죠? 여기 AD의 기능을 잡아내면 돼. 까지는 와줘야 된다. 여기 1단계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 여기까지 다 왔었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AD를 구하려고 고생을 하면서 이제 뭔가 가야 되는 거죠. 알겠죠? 자, AD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봐봐. 어차피 얘가
중심으로 가는 걸 잘라먹은 이 자식은요. 쌤은 이제 뭐 이런 유사 경험이 있으니까 평가 쪽에 나온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요거 기억나십니까? 쌤이 가끔씩 나온다고 그랬죠. 현의 정보. 이 현이 있으면 여기가 A, 여기 B, 여기 X, Y. 어떤 성질이 있어? A 대 B가 아니고요. A, B의 곱과 X, Y 곱을 같다. 쌤이 아마 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때마다 저걸 던지긴 합니다. 왜? 쟤는 잘 나오는 건 아니거든. 가끔 나와요. 그리고 평가를 한 번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얘는 그 뒷얘기까지 있어야 접근합니다. 그 뒷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걸 던져줄 때마다 무슨 얘기 하냐면 이걸 배운 건 중3인데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도움은 되는데 그 고3 범위는 안 맞는 얘기잖아. 그럼 이걸 쌤이 평가를 왜 낸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공식을 쓰라고 낸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이으면 원주각을 갖고 원주가 같기 때문에 닮음을 이용하라고 내는 거야 라는 얘기까지 내가 뒷얘기를 해주거든요. 알겠죠? 얘는 그 뒷얘기에 대한 정보까지 필요한 얘기라서 그걸 잡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빡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에요. 이게 여기 길을 잘라놓으면 쌤은 저런 게 생각난단 말이야. 얘를 이어서 지름을 잡아야지. 지름을 아니까. 알겠죠? 그래야 이게 중심이니까. 그럼 막 요 AD의 길이와 요 길이 곱하기 이 길이와 이 길이 곱은 같아요. 그럼 이 길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 길이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서 밝혀낼 게 없어. 그럼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 이게 지름이기 때문에요. 일로 연결하면 얘가 세타고요. 얘가 직각입니다. 오케이? 지름이니까. 그러면은 요 길이 정보가 나와. 이게 지름은 일단 얼마야? 지름이 루트 5분의 8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루트 5분의 8이 빗변, 루트 2가 높이, 피타고라스에도 나오고요. 알겠습니까? 아니면 세타이기 때문에 쌤은 여기에다 코사인을 곱해서 구하긴 했습니다. 알겠죠? 요 빗변에다 코사인 곱해버리면 얘가 또 튀어나올 거니까. 알겠죠? 그렇게 구하든 아니면 피타고라스로 구하든 상관없죠?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알겠어? 이렇게 직각이니까 여기를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5분의 8에다가 코사인이 아까 8분의 3쪽이었거든. 3쪽이지. 5분의 3루트 6이 나와.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뭐가 밝혀지냐면 B가 잡히는 거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몇 대면 2루트 2대 5분의 3루트 6 닮은 겁니다. 알겠죠? 길이 정보 들어오니까 2루트 2대 5분의 3루트 6을 정리 좀 하면 루트 2 약분해버리고 잠깐만요. 뭐가 이상하다. 루트 5입니다. 루트 5. 루트 5입니다. 루트 5. 계산 잘못했어 이미. 루트 5입니다. 여기 알겠죠? 넘겨버리면 2루트 5대 3루트 3이 돼요. 이게 그나마 간단한 거야. 알겠죠? 얘가 2루트 5대 3루트 3 닮음인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그걸 봐봐. 여기 대응변이 여기에요. 왜냐면 이게 원주각이니까 헷갈리면 안 돼. 얘 대응이 여기 아니야. 이렇게 닮음이고 이렇게 닮음이야. 여기 XX니까 셀카 쓰자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길이를 2루트 5t라고 잡으면 여기 길이는 3루트 3t라고 할 수 있겠지. 나 AD 구하는 목적이니까. 상황이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여기 길이는 여기서 BC 길이가 2루트 3이 있기 때문에 2루트 3 마이너스 3루트 3t 이게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이게 지름이니까 루트 5분의 8에서 2루트 5t 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잘라먹은 이 길이에 대한 정보를 다 쓴 거죠. 얘 곱하기 얘가 갖다 쓰면 t가 쉽게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해결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해서 이 뒷부분의 빨간색이 마지막 단계 여러분들이 해석해 줘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전 단계까지 잡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게 근데 봐봐 이게 분명 흔적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문제가 칭하는 것들이 뭐냐면 분명 접근할 수준을 흘리고 있단 말이야. 평가 문제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가 다 있어. 순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힌트를 던져준 그 순서를 잘 쫓아가면서 하나씩 먹어야지 결론을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알겠어? 그런 게 잘 짜여진 문제니까. 알겠죠? 잘 연습해서 복습을 해봐라 라는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체크. 체크.
자, 15번 잠깐만 내고요. 꽤나 많이 맞추게 했는데 아마 약간의 뭐 상관들이 조인 것도 있긴 한데 일단 넘겨보고 단답형부터 먼저 갈게요. 19번이 반타작이네. 뒤질라고 이제 씨. 완성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번부터 가겠습니다. 20번 보시죠. 가시죠. 20번입니다. 잘 들어왔어. 너가 20번이야. 자, A가 이거보다 크고요. B가 크다. 20번도 20번 올르키네. 시간의 상황이나 전략적 상황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조금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볼게요. fx는 a의 x 마이너스 b 그리고요 gx는 로그 a에 이미 밑이 같으면요 의심을 하겠죠. 역함수 관계를 요구하는 건가? 라는 의심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런 눈을 보면요 여기 구로 묶자. x 마이너스 4 더하기 b입니다. 그쵸? 얘는 AX를 X로 B만 이동. 얘는 로그 AX를 뭐 이상한 이동 좀 했는데 B로 Y축 이동으로 보이긴 합니다. 알겠죠? 좀 더 이쁘게 이 모양을 잡아내려면 로그 A에 X-4 더하기 B 더하기 로그 A의 9 정도로 분량을 좀 더 잘 보일 것 같긴 한데 알겠죠? 이 로그 A의 9와 로그 A X-4를 분리시킨 거야. 알겠죠? 자, 이게 뭐 필요한지는 아직은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센 경우에도 밑이 같은 상태에 이동을 건드리는 문제는 평범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예측해 볼 수 있으나 이렇게까지 더럽게 하는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잠깐 보이긴 한데요. 그 다음 질문이 역함수로 접근하라는 문제죠. 왜? y는 x를 얹어놨어 지금. 그죠? 무슨 말이야 봐봐. 지금 이 줄에서 어떤 느낌을 받아야 돼? 역함수 관련 문제인가? 그럴 것 같기도 한데까지는 나와야 돼. 그러려면 이렇게 분류해놔야지. 그래서 이런 분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의 역함수가 원래 뭔데? y는 로그 a에 x 더하기 b일 거 아니야. 그죠? 이 자식이 어떻게 이동한 거야?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로그 a의 9만큼 이동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까지 이동을 건드리는 건 나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게 흘러가지만 그 뒤에 y는 x와의 교점을 건드리는 순간 이 관계가 핵심이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래프 추론을 봐야지. 그래프 그려봐야겠죠? y는 fx와 y는 x와의 교점이 a, b니까 그려볼게요. 얘가 fx니까 지수함수 그리면요 x축과 y축 있는데요. 뭐 b가 양수니까 점근선은 그대로 y는 0일 것이고 여기서 y는 a의 x 마이너스 b를 그리면 좀 y는 x가 좀 필요한 거죠. y는 x가 들어놓고 뭐 이렇게 생겼겠죠. y는 a의 x 마이너스 b입니다. 그죠? 여기 얘를 a, 얘를 b로 잡아라. 이랬어요? 그랬을 때 자, 계산합니다. 그리고 y는 gx와 또 이 직선이 만나는 게 cd래. 그쵸? 그럼 봐봐. y는 gx가 얘가 만나는 건 어떻게 된 거냐면 요 놈의 역함수가 요거 뭐 잠깐 ahx가 이름을 치면 돼. ax가 f 역함수 있어. 역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죠? 얘가 얼만큼? 4만큼 로그 a의 9만큼. 로그의 9가 양수예요. 위로 올라간 게 이제 그림이 뭐 나오겠지. 그거의 교점이 C와 D래요. 근데 그 다음에 A, B와 B, C와 CD는 길이가 같아. 나는 봐봐. 이 흰색이 오른쪽 위로 올라갔는데 중요한 건 CD가 어디 있냐면 요 길이와 똑같은 간격으로 C가 있고 같은 간격 D가 있고. 오케이? 그럼 봐. 여기는 점선이 탁 올라가서 어떻게? 여기를 지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G, Y는 G에서. 이해됐습니까? 그럼 봐. 이 점이 어디로 왔어? 여기로. 왜 그러냐면 같은 기울기와 같은 길이잖아. 그쵸? 요 간격이 봐봐. 그대로 이동해서 이리로 갔다 소린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A 점이 C로 갔고 B가 D로 갔다 소리야. 무슨 말이냐면 요 점이 C로 갔다라는 건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동되는 거죠. 이게 Y는 X니까. 이해했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점이 이렇게 이동한 거니까 X축 4만큼 Y축 4만큼 이동한 거죠. 이해했어요? 이게 탁 올라간 거죠. 이 B란 점도 4 올라갔겠죠. 얘가 그대로 일로 간 거니까.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a가 잡히는 거예요. a 4제곱이 9가 되고요. a 제곱이 3이 있다. a는 3이었죠. a는 발견. 알겠습니까? 그리고 더 알게 되는 뭐야? 그러면 얘가 4, 4면 이 간격이 4인 거니까 여기를 잘라주면 얘가 2라는 거죠. 그죠? 요 상황은 우리가 또 많이 경험했죠. 요것만 확대시킬게요. y는 a의 x-b라는 놈이 있고요. 여기 직선이 하나 있는데 a 왜 b야? 이 좌표 뭐야? 여기서 이렇게 잘랐을 때 길이가 2, 2야라는 거죠. 요거는 많이 연습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a 좌표를 t, a의 t-b를 잡으면 그죠? t에서 2가 온 거니까 b 좌표는 뭐야? t 플러스 2, a의 t-b t 플러스 2 마이너스 b는 되겠죠. 됐습니까? 요거는 x 좌표만 적용한 거죠? 이게 뭐야 돼? y 좌표 적용. a의 t 마이너스 b에다 더하기 2를 한 개. a의 요거 이쁘게 쓸게요. t 마이너스 b 곱하기 a 제곱 봅시다. 알겠습니까? 그죠? 상황 됐나요? 우리가 a 알고 있잖아. a 루트 3이야. 그렇죠? a 집어넣어 버리면 식이에요. 루트 3이 t 마이너스 b 더하기 2가 이랬어. 잠깐만. 루트 3을 쓰지 말자. 복잡하다. 얘가 a의 t 마이너스 b 더하기 2는 a 즉 3이니까 3 곱하기 a의 t 마이너스 b 넘기면 a의 t 마이너스 b가 1 나와. 근데 t는 b와 같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t와 b 같으니까 그냥 힌트 하나 더 필요해요. 그 힌트는 요게 yx b 점이니까 여기 t를 넣어버리면 a의 t 마이너스 b가 t랑 맞죠? 그죠? 왜냐면 요 점이 얘도 되지만 얘가 t 콤마도 되잖아요. yx b니까. 그래서 y 제곱 같은 거 써먹으면 얘가 1이었으니까 t가 1 나옵니다. t가 1 나오면 b가 1이라서 해결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복수 꼭 해보시고 복수할 때 뭐가 포인트겠어? 이동 라인 잡아놓고 그죠? y넷을 넣어놓은 게 핵심인 거죠. 혹은 뭐 어떤 문제에서는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과 얘기도 많이 넣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들어간다면 역함수에 대한 해석 문제가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문제 끌고 와야 돼. 알겠죠? 그쪽으로 끌고 와서 이동을 잡아보면은 얘가 말하는 게 잡히는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크 보시고요. 21번 갑시다. 끝나야. 21번. 파이팅! 이게 아마 이쯤 됐으면 이미 멘탈이나 상황에서 이미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21번은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의 그 이성적 판단이 안 되는 이제 번호 때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더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알겠죠? 보시면 21번입니다. GX는 일단 fx는 연소함수예요. 인테그랄 x부터 마이너스까지 fx, ft 용량 나와있고요. 그리고다 마이너스 떠볼 때 인테그랄 마이너스 x까지 이런 거 뭐 다 이제는 레벨이 똑같은 세팅이니까 항상 강조하는 게 해석이에요. 해석. 보시죠. gx는 3차 함수예요. 최고차 함수이.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분리가 돼 있으면 얘가 당연히 이제 미분간이 될 거 아니야. 3차 함수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이 이거야. 이렇게 분리가 돼 있으면 당연히 첫 번째 할 일은요. 마이너스를 대입해야지. 그죠? 그럼 뭐가 나와? g-1은 위에 넣은 거랑 아래 넣은 거 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미 같고요. 0이죠. 0만 잡아놓고. 그죠? 두 번째 뭐 해야 돼? 미분해야지. 미분하시면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 그죠? 이렇게 돼야지. 그죠? x가 마이너스 짜고 있다.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요? fx. x가 마이너스 켜놓다. 알겠죠? 여러분 gx는 3차 함수야. 미분 가능한 함수죠. 마이너스 대입은 같아야지. 그죠? 저기 이거 마이너스 빼내고 바꾼다. 상관없어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건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들어보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과 f 마이너스 같아야지. 그쵸? f 마이너스 일단 출발 이거죠. g 프라임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를 대입은 같아야지. 그쵸? 그럼 결국 얘가 같다라는 건
f-0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g 프라임 마이너스도 0이라는 겁니다. f-0이요. 우리가 이런 결론도 얻어낼 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1차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선생님 만나면 뭐 무슨 질문인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면 좀 와줘야 되는 거야. 함수가 분리가 됐는데 3차 함수래. 그럼 미분관의 소리지. 그럼 대인 미분계부터 해야죠. 그렇게 얻어낸 결과가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 1단계에서. 알겠죠? 그 다음 2단계는 2단계 넘어갑니다. 아니 gx 3차는 이미 얘가 나왔잖아. 마이너스도 0이고 미분에서 마이너스도 0이에요. gx의 식을 잡으라는 얘기네요. gx는 x 플러스 1의 제곱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뭐 하나 모르니까 a를 잡을까요? 이거 생겼겠네. 그렇죠? 힌트는 한 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이 상황도 우리가 만난 적이 있어요. 두 번째 상황. 여러분 얘가 2차일 거 아니야. 얘는 우리가 많이 본 일반적인 함수인데 2차식을 분리하는 게 모양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식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의 문제는 앞으로도 이렇게 정리하세요. fx는하고 정리하세요. 그게 이해가 쉬운 상황이야. 그잖아. 그러니까 단순한 하나의 2차 함수가 왜 두 개로 분리가 돼 있어? 그렇죠? 이런 상태에 만든다는 건 얘가 이상한 게 아니라 fx가 이상한 거야. 왜? 얘는 그냥 2차 함수잖아. 그럼 모양을 얘를 주어로 쓰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겁니다. 그 다음 단계를 적용하기 위해서. 알겠죠? 얘는 뒤에 힌트를 어렵지 않게 던졌기 때문에 저 상태로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 단계가 뭔가 또 이 fx나 gx를 추론하고 거기서 뭔가 들어가야 된다? 이걸로 못 풀어. 헷갈려서. 정리는 일로 가야 돼. 일로 가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특이한 걸 보기 때문에 정리하면요. x가 마이너스 잡을 때 얘는 마이너스 gx일 거고요. 그죠? x가 마이너스 그만큼 되는 얘는 gx가 되겠죠. 이게 이해하기 쉬운 함수지. fx는 두 개로 분리되는 함수가 맞아. gx는 두 개로 분리되는 함수가 아니잖아. gx는 그냥 3대 함수고 g'이고. gx는 그래도 g'는 하나의 함수잖아. 그렇죠? 이런 표현이 맞다라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한 거잖아. 그쵸? 얘는 어차피 하나의 식인데 이걸 두 개로 분리해 쓴 거고요. fx는 식이 두 개의 식일 거야. 알겠습니까? 이 표현에 익숙해야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은 힌트 적용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 내가 필요한 건 a를 구하기 필요한 건 힌트 한 개야. 알겠죠? 그 힌트를 산수를 준 거야. 그냥. 힌트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 dx가 뭐 마이너스 2다. 그죠? 적용하면 뭐 fx 여기 있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얼마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여기 해당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g 프라임에서 접근해야 되겠죠? 플러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쪽이잖아. 그냥 g 프라임스를 접근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건 동화함수의 접근이기 때문에 단순한 식이에요. 처리해버리면은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 더하기 g 마이너스 2 더하기 g 0 빼기 g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냥 답 나옵니다. 해결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공부하기 좋은 형태의 문제라고 땄습니다. 알겠죠? 잘 챙겨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챙겨보세요. 시험이 끝난 후에는 꼭그 시간대 오픈 문제들은 다시 꼭 풀어보신 다음에 해설 듣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앞으로도 이제 뒤에 많이 해석을 할 거니까 이 모의고사 풀이도 많이 할 거니까 그때는 항상 다시 풀어보세요. 요즘 워낙 바쁜 시기이긴 하겠으나 알겠습니까? 챙겨서 할 건 해야죠. 다음 주에 있는 시험 중요도가 무슨 시험이니 잘 준비하셔야죠. 자, 그리고 이제 남은 것도 이제 킬러인데 22번까지는 얘기하고 정하시죠. 22번입니다. 이건 다시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문제네요. 가보시죠. 22번입니다. 모든항이 필기랑 빨리 하시고 모든항이 50 이하의 자연수익, 그죠? 수열이 있는데 얘가 뭐라 했냐면 다음 항을 만들 때 자, 여기까지 풀어주십시다. 다음 항을 만들 때 an 플러스 1은 루트 씌워서 1 더하거나 물론 이제 an이 자연수익, 제곱수익 그리고 그냥 1을 더하거나 이렇게 하래요. 이거 아닐 때 그 외에 봅시다. AK가 5인 20 이하의 K 값들의 합이
39가 나오는 A1을 찾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얘는 기댈 때가 얘밖에 없어요. 일단 만약에 초항을 못 들어간 친구가 있다면요, 빨리 버려야지, 알겠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역으로 친구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게 1회차 동기 2회차가 유사하던데 일단은 기댈 때가 얘밖에 없어. 얘를 좀 치고 가봐야지. 그래서 쌤은 처음으로 당연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건 딱 봐도 처음으로 치면 이거 머리 아파, 알겠죠? K 번째로 가보냐? 5야. 그 밑에 뭐겠어? 5가 루트 5가 자연수 아니잖아. 그러면 그 다음 항이 뭐겠어? 7이겠죠. 그죠? 상황이 뭐야 볼 거 아니야. 그 다음 항이 뭐겠어요? 9야. 그 다음 항이 이렇게 하면 쉽게 나오는 거. 루트 10은요? 4야. 그 다음 항이 3이야. 그 다음 항이 5야. 그 다음 항이 7이야. 뭐야? 주기네. 5개짜리 주기수여야 돼, 지금. 주기 5개. 오케이? 그러면 이게 돈다라는 건데. 그래서 쌤 단순하게 이제 기뻤으나 좀 짜증이 난 게, 돈에? 그러면 첫 번째가 뭐지? 잠깐만, 첫 번째가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쌤. 그때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뒤로는 아주 간단해. 그냥, 반복이야. 그러면 이 39도 대충 예측이 돼요, 예측이. 알겠죠? 왜냐면 5마다 출발해보니까. 알겠습니까? 대략 예측되는데 그 위로 스스로 올라가는 거죠. 잠깐 AK 쓰는 거 밑으로 쓸게요. 이제 AK에 얘 오는데 AK-1로 내려가 볼 거야 이제.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 내려갈 때 봐봐. 그러면 자 잠깐만요. 얘가 제곱수인 거나 제곱수를 또 하나 할게요. 제곱수가 아닌 거 이렇게 합시다. 알겠습니까? 얘가 만약에 제곱수였다면 그죠? 더하기 1에서 5가 만들어진 거니까 얘가 4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여기가 16이라는 얘기야. 이해했습니까? 그래 올라가서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아니면요. 아니게 되어버리면 그냥 2만 빼면 되잖아. 그렇죠? 3이 없겠죠. 얘가 제곱수가 아니어야 돼. 그렇죠? 이제 2는 접입니다. 더 내려가면요. 얘가 헷갈려. 제곱수면은 그죠? 15 더하기 1이니까 225야. 말이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왜? 50 이하여야 돼. 알겠죠? 얘는 바로 2 빼고 14밖에 못 가. 알겠습니까? 요 라인도 쉬워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12. 왜냐면 13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는데 169란 말이야. 그죠? 그럼 10. 8? 8. 그러면 이게 9에서 81이니까. 그죠? 8. 헷갈려? 7, 49 되겠다. 그죠? 여기서 분리돼. 제곱수라면 49. 아니라면 6. 계속 갑니다. 알겠습니까? 이쪽을 하려면 잠깐만 그러면 일단 얘를 잡아내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5개만 반복이니까 예를 들면 20 이하기 때문에 이거 때려 맞추기 되게 쉽습니다. 20 이하라면 봐봐 생각해봐. 만약에 1, 2, 3, 4 이렇게 쭉 가서 19, 20이 있는데 이게 한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뭘 할 수가 없어요. 한없이 가기 때문에 제가 냅두고 여기 갔을 때 얘가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AK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그죠? 얘가 잡히면 그 다음 5칸마다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만약에 뒤로 볼까요? 39가 숫자가 되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20이 AK가 A20이 만약에 5라면 그죠? 20이 답이 되면 그 다음은 15가 답이 될 것이고 7이 답이 되고 결과가 그래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금방 얘가 25 40을 넘어가겠죠. 말이 안 돼. 이해겠어요? 그러면 39가 나오려면 이게 뒤에는 분명 주기가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조냐면 앞에서 뭔가 다른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가다가 5가 튀어나온 순간 이제 반복인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5가 언제 튀어나오는지는 후반부에 있을 거니까 후반부였다면 얘네들 안 돼야 되겠죠? 만약에 19였다면 어떻게 돼? 19면 5 빼면 14 두 개 하면 얼마야? 31인가? 또 안 되겠죠? 탈락 18였다면 18 13 5분 얼마냐? 8 31 정답 이랬습니까? 18번째가 5여야 돼. A18이 5였다고
이해했습니까? 뒤에는 어차피 이쪽 반복이란 말이야. 앞쪽이 몇 개가 있는지가 가늠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해했습니까? 어딘가에서 뭐 이상한 수가 튀어나와서 5가 나오는 순간 이제 반복인데 5개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뒤쪽을 분명 A, K가 5 되는 걸로 채웠을 텐데 그게 합이 39가 되려면 요거 3개밖에 없어요. 18, 13, 8. 그러면 8번째에서 처음으로 5가 튀어나와야 돼. 이해했습니까? 즉 요걸 만족하면 K가 될 수 있는 게 이 반복 때문에 K는 저기 얘기한 8, 13, 18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 말은 A8이 5가 돼야 되고 이게 처음으로 5가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내려갈 때 얘 앞에 있는 7개는 5가 아닌 걸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A1을 잡아내라 이 얘기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봐. 얘가 만약에 이 AK가 처음에 이렇게 얘가 8이 돼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알겠습니까? 그럼 다시 바꿔 얘기하면 8번째가 5가 가능한 A1을 다 잡아라. 그래서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라인을 타고 왔으면 봐봐. 이 A7, 6, 5, 4, 3, 2 A8이 온 거죠. A7, A6, A5, A4, A3까지 왔죠 지금. 요거만 끝내볼게 알겠죠? 그러면 49, 6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 A2입니다. A1 될 수 있는 게 얘는 2 빼야지. 47 이건 정답. 47 출발하면 띠리리 와서 A8이 5가 되고 반복해서 만족. 그 다음에 6이 될 수 있는 거는요. 잠깐만 앞에가 제곱수라면 5, 25 그죠? 25면 6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제곱수가 아니면 4, 제곱수야 안돼.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25 정답. 이랬어요? 이쪽 라인의 정답 2개. 오케이? 요 라인 진행시켜. 알겠습니까? 뭘 잡아? A1을 잡아야 돼. 이거 다 판매 나와 이쪽에. 알겠죠? 3개가 나와서 정답이 되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수요의 특징을 파악한 건 뭐야? 주기가 5개마다 반복되는 걸 밝혔는데 위로 타다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야 상황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분명 얘가 앞에가 이상하다가 5가 튀어나오면 그 다음 반복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걸 만족하려면 이렇게 3개밖에 없어. 그러면 처음으로 A8에서 5가 튀어나오면 가능한 A1을 구하라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암시 어려우면 새로운 경향이겠죠? 정화식으로 표현 됩니다. 전에 거 파악하는데 50개. 뭐라고요? 전에 거 파악하는데 50개. 오케이 봐봐 여기서 K번째 5가 한번 튀어나왔지. 그 다음 무조건 다음 수는 7이고 9고 4고 3이고 다시 5, 7, 9, 4, 3이 반복이라고. 그러면 얘가 5가 됐으면 얘보다 5번 진행한 얘가 5고 5번 진행한 얘가 5란 말이지. 그럼 봐봐 요거는 이 숫자는 요 숫자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A18이 5가 나왔으면 얘보다 5번 앞에 있는 A13이 5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사이에 5가 없어 어차피. 그 다음 5개 앞에 있는 A8이 5가 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것들을 더했더니 제가 말한 39가 세팅이 된다. 얘가 20 이하의 얘가 만족시키는 K 값들이 한 39를 했으니까. 그래서 저 말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 된다는 소리구나 판단한다. 알겠습니까? 그거를 풀이용으로 깔끔하게 얘기하면 8번째 처음으로 5가 나와야 돼 라는 얘기 하나 한 거야. 그걸로 위에 잡아야 돼. 그래서 A8 전까지는 저걸 대입해서 구하고. 그렇죠. 주기. 그렇죠. 쳤다가 이게 적용하겠습니다. 쳤다가 15번 아니에요? 15번은 잠시만요. 혹시 시간이 되면 좀 풀어드릴게요. 이해처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이해처럼 확실히 1회차보다는 뭐 전반적으로 나은 느낌이긴 했는데 뭐 나만의 느낌일 수도 있으니까 결과를 보시죠. 지금 보니까 12번 꽤나 틀리긴 했는데 야 속도는 특히나 아까 그 속도랑 지금 이 속도가 둘 다 틀린 친구들은요 이건 뭐 지금 그 속도 파트 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그 수능 유형 분석에 있는 속도 문제만 점검을 해도 금방 잡힙니다. 속도는 그 교재를 다시 풀어버리거든요. 거기 문제 몇 개 없으니까 풀 때 적분 쪽의 문제 풀면 돼. 미분 쪽 문제 풀 필요 없습니다. 적분 쪽만 가서 지금 둘 다 실수가 아닌 해석의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빨리 그 유형 분석 교재 적분을 들어가서 속도 파트만 후딱 다시 풀어보시고 뭐 안 되는 거 개별 질문하시고 그러면 이거 뭐 바로 잡혀서 다음 주에 시험에는 뭐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금방 잡힙니다. 속도 내용 별로 없으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13번부터 가시죠. 13번인가요? 12번? 10번? 10번?
일단 이렇게 개별로 하든가 끝나고 개별로 하든가 시간 나면 수업을 하든가 이거 10번 이거는 10번은 이제 수능 유형이 맞긴 한데 평가 문제 거의 형태를 거의 못 담았는 문제인데 이건 사실 이제 2차 함수에 대한 기본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 기본기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13번부터 가볼게요. 끝나고 시간 되니까 따로 좀 해드릴게요. 필요한 것들. 13번 보시면은 요건 확실히 좀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는 선생님 접근에 대한 전략만 얘기하자면 어쨌든 등차 수열 합의 특징이 뭡니까? 등차 수열 합의 특징. 등차 수열의 Sn.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N을 하나 2차식이죠. 그죠? 0,0을 지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차 수열 SN 관련된 문제에서 SN만 건드리는 문제라면 그거는 2차 함수로 보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그게 1단계 접근인 거죠. 근데 2차 함수로 보는 게 빡센 문제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넘어와서 원래 수열 하듯이 A와 D로 주시면 되죠. 알겠죠? 그런 단계로 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질문 상태가 봐봐. A1이 -7이고요. 쌤은 이거 되게 금방 풀었습니다. 알겠죠? 1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A1이 -7이고요. 그 다음에 A1이 -7이라는 건 S1이 -7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 뒤로 봤더니 나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SP가 SQ랑 같다를 만족하는 P, Q 세트가 3개 나와야 돼. P보다 Q가 커. 된 거죠. 그걸 만족하는 H를 구해라. 이 질문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게 봐봐. 주어진 힌트가 SN에 대한 정보로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로 가는 게 훨씬 편해요. 뭐 아닐 때도 있겠죠. 그러면 뭐 2차로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항상 대안을 준비한 채 우선적인 접근과 2차 접근을 준비해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SN을 정리하면 어차피 SN 같은 경우가 지금 S1은 -7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보면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인데 이 자식이 X축과 N축이겠죠? N축과 Y축이가 치면 이걸 2차 함수로 보면요 0,0을 지나는 위로 볼록 아니면 아래로 볼록일 거란 말이에요. SN이. 그죠? 2차 함수로 보면. 근데 S1이 -7이라는 건 아래로 볼록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죠. SN 자체. SN 그러면 뭐 PN, N 뭐 Q로 할까요? 여기가 Q인 거죠. 이거. 그죠? 이런 상태인 건데 얘가 이야기하기를 뭐라 했냐면요 값이 같은 게 몇 개 나오면 3개 나와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가 n에 1을 대입하면 있을 거 아니에요. 값이 같은 건 여기서밖에 안 나와 어차피.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기서 3개가 나오려면 여기 1을 대입해 여기 높이가 -7인 거죠. 그죠? 얘랑 같은 양이 존재해야 되겠지. 존재하겠죠. 2를 대입한 것도 존재하겠지. 같은 게. 3을 대입한 것도 존재해야 되겠지. 4를 대입하면 존재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3과 대칭되는 1, 2, 3만 대칭되는 관계가 존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려면 여기에 대칭되는 첫 번째, 여기가 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4가 가능하죠. 가운데가 3.5가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대칭하면 올라가가지고 4랑 5랑 6이 같고 여기 7이겠지. 이해됐습니까? 첫 번째 예측되는 상황이 SN이 이렇게 얘가 3이니까 3, 4로 대칭되는 케이스는 가운데 3.5일 거란 말이죠. 그죠? 타고 올라가면 요 교점이 7일 거란 말이죠. 최고차항이 Pn에 n-7일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S1이 -7이라 그랬으니까 집어넣어버리면 1, 넣어버리면요 1, 넣어 -6P가 P는 6분의 7 나옵니다. SN이 6분의 7에 n-7이 된다 라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그 다음 한 개 더 있어요. 얘가 좀 한 개 더 있는 게 느껴지는 게 얘가 H의 값의 합이라고 했어. 유일한 게 아닌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여기가 5까지 가능해요. 가운데가 자연수인 거지. 4 이렇게 4에다 같은 게 없고 5 그러면 6, 7, 8로 올라가 8 이렇게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SN이 PM n-8 되겠지. 그죠? 얘 또한 S1이 -7이기 때문에 대입 범위가 1 나옵니다. 1 알겠죠? 그래서 SN은 n-8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케이스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 선생님 얘가 6일 수 있지 않습니까? 6은 안 되죠. 얘가 6이 돼버리면 4랑 5가 똑같아지겠죠. 4개 나온단 말이에요. 더 이상은 없어야 되는 거죠. 답은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 두 개로 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SN 해석을 하는 게 더 좀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정보들이 SN에 대한 정보들이니까. 이해됐습니까? 이런 정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H를 구하려면 S7에서 SU 빼면 되는데 상수는 들어오서 선생님은 그냥 전기에서 1만원 구해버렸거든요. 이게 SN 모양이 잡히면 얼마나 쉽게 구하니까. 그런 다음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가시죠. 14번도 12번처럼 많이 틀렸는데 14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등차하면 요 문제에서 만약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거나 AD로 조시다가 좀 곤란한 상황 아니면 너무 긴 시간을 하려서 푼 친구들은요 꼭 끼워 넣는 이게 그런 게 있어. 도함수 활용 문제 볼 거야. 1단계 뭐야? 그래프 추론이죠. 두들겨야지. 잡아야지. 안 잡혀 빨리 버리고 식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100% 완벽한 풀이는 없어. 그잖아. 찾아내는 거잖아. 등차수를 한 문제야 1단계는 이런 녀석이지. 2차 함수 화시켜서 볼 수 있는지를 체크해야죠. 안 돼, 그럼 넘어가. AD로 조져야지. 알겠죠? 뭐 그 사이에 뭐 규칙이 발견되면 그걸로 뚫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구도적인 전략들이 필요한 거야. 알겠죠? 여기 공식 이런 게 아니잖아, 이쪽으로. 그렇죠? 풀이 운영이기 때문에 그런 그 전략들에 대한 우선순위들을 잘 잡아보고 있어야 되겠죠? 등차 에세이는 잘 나오는 수제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14번에서는 뭐 이 정도 하나 얘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필기장이 있는데 왜 필기장 안 보시죠?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A 대입하고 미분을 하죠. 얘 미분하면 뭐가 되죠?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가 되죠. 이게 내신할 때는 저런 모양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외우고 풀어도 되는데 이제 수능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잘 안 됩니다. 변형을 하죠. 어떤 분들 여기 X 플러스 7 넣어요. 그러면 10도 이상해집니다. 이런 변형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걸 찢어가지고 직접 미분해가지고 이거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변형에 대해 대응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출제한 이 정도의 변형은 이 경험한 친구들은 그냥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위에 거랑 비교하자면 여기 프라임을 넣은 거잖아. 그렇죠? 이거 미분하면 뭐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됩니다. 저 정도의 약간의 변화는 이 정도의 변화밖에 변화도 아니죠. 같은 꼴이 나옵니다. 알겠죠? 물론 이걸 기억하면 좋겠지만 없으면 직접 찢어서 미분해야지. 알겠죠? 결과 이건 만들어내야지. 이 과정들은 아마도 필기장에 있을 거예요. 그런 건데 여기서 14번에서 선생님 생각하는 거 딱 요거 한 개? 예. 요거를 알고 있는 단계에서 이걸 못 풀었다? 이거 풀이 힘이 부족한 거지. 다른 거 필요 없었거든. 연산이었어요, 연산. 보시면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x-t f' t dt가 있습니다. 얘가 f3-f2예요. 이건 그냥 미분계에서 정의 문제를 푸는 거죠. 로피타 정의 문제겠죠. 첫 번째, 분모 대입하기 0이니까 분자 대입하면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여러분 x에 2를 대입하는 거예요. 2-t f' t dt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죠. 그죠? 두 번째, 로피탈 때리세요. 로피탈 때리면 분모의 미분 1분의 분자 미분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이게 바로 숙지되지 않은 친구들은 직접 전개해서 미분을 해야지. 이 결론을 얻어야지. 대입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t) dt를 얘기하는 건데 f2-f1이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얘가 얼마다? f3-f2라는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힌트 한 개, 힌트 두 개. fx가 x3승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고 f'x를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로 잡은 다음에 대입해서 푸시면 답 나와요. 끝. 문자가 3개인데 어차피 여기 대입과 여기 대입하면요 c는 없어지고 ab가 얼마인지 나와요. 도함수 그렇기 때문에 정답. 계산 문제야, 알겠죠? 여기서 그러면 해석을 좀 넣어드리면 요거 이제 추가 공부입니다. 이 문제는 뭐 이제 그냥 여기 풀면 끝나는 문제인데 해석적인 포인트 하나 잡아드리면 3차에서 이런 걸 가끔 많이 하죠. 이런 게 뭐냐면 봐봐. 이게 1과 2에서의 높이차와 2와 3에서 높이차 같다 이거잖아. 뭐 좀 더 의미 넣어드리면 넘겨버리면 2f2가 f1 더하기 f3이라고.
이 등차 중앙이 주식이라고 합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3차가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하나 있으면 직선이 하나 있으면 여기가 x가 1이면 여기가 x가 2고요. 여기가 x가 3이어서 그때 길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왜? 1 갈 때 똑같이 올라가고 1 갈 때 똑같이 올라가고 소리잖아요. 이런 의미로 보면 됐습니까? 1 가면 그 간격이 1간 간격 같다. 근데 1, 2, 3이잖아. 그렇죠? 이 가운데가 이란 소리야. 알겠죠? 여기 이 3차 함수가 대칭하는 점 있잖아. 여기 2, 몇이라는 거지. 알겠죠? 도함수 올라가 버리면 이 도함수의 대칭축이 2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또 크게 도움이 되는 문제가 존재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정보는 여기서 뭔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가운데 거기가 2야 소리야. 알겠죠? 이게 3차이기 때문에 3차는 대칭 함수니까 이걸 만족하면은 가운데 2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대칭성이 도움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뭐 적용도 가능하지만 굳이 그거에 필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자 15번 가겠습니다. 15번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여기 그 쌤이 풀이하지 않은 문제들에서의 틀림은 반성할 포인트도 있고 거기서 약간의 모름이 있다는 건요. 그 모름의 뭐 성질에 따라 틀리겠지만 금방 잡히는 모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실력을 빨리 형성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풀이하는 이 문제들. 이 문제들을 정확한 그 시간 내에 완벽한 효율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정답을 구했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하는 해석과 많이 방향성이 다른 정답이라면 효율성을 고민해봐야 돼요. 짧은 시간에 잘 풀렸어. 그거는 좋은 풀이일 수 있어. 그럼 나랑 다르지만. 근데 시간을 오래 걸렸어.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야, 앞으로는. 근데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본인이 그게 편하다고 시간이 길게 풀리고 뭔가 식이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쌤이 해주는 뭔가 효율적 접근을 하지 않은 채 자기 식을 위해서 고수하시면요. 안 됩니다. 고생만 하는 거야, 그냥.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건드린 그 풀이로도 답은 구하는 게 맞는데 그걸 공부해야 돼요. 풀이하는 힘 기르는 거니까.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해주는 뭔가 효율적 해석들을 자꾸 두들겨 봐야 돼. 그걸로 인해서 특정 모의고사가 점수가 확 떨어지더라도 계속 두들겨야 돼요. 이게 다른 과목도 유사할 거예요. 선생님이 뭐 여기 어쨌든 원장을 있다 보니까 그 특히 영어나 뭐 국어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 많이 상담을 받게 되는데 어떤 보통 강사들이 자기 이제 뭐 수능 강사들 자기들의 어떤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인강 강사는 안 해. 그거를 뭔가 배웠는데 내가 원래 하던 풀이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적용했더니 그걸 적용하고 연습하는데 한 달쯤 지났어. 모의고사 봤어. 내가 원래 한 3등급이 나오는데 갑자기 4등급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걸 버립니다. 나는 안 봤구나. 아니면 생각보다 그거를 체화하는데 한 달 갖고 짧을 거거든. 계속 두들겨야 돼. 그래서 그게 체화되는 순간 걔가 바로 2등급 1등급 올라가는 거야. 그 과정은 어느 과목이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계속 해야 되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은 아무래도 파트가 명확하니까 그게 짧게 짜여져 있는 거지. 그럼 그런 것들을 계속 두들겨야 돼. 그럼 그것 때문에 원래 그냥 내가 이렇게 풀듯이 풀면은 뭐 5분의 7분의 푸는데 이렇게 하면 자꾸 또 꼬여버리는 거야. 그래도 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뚫어내야 성적이 빡 되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그러려고 지금 다양한 해석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 해보라고. 알겠습니까? 그것들을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자, 보시죠. 15번입니다. 다시 15번입니다. 자, an 플러스 2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an 플러스 2는 이것도 이제 그죠? 골치 아픈 상황들이었는데 다음 꼭 모의고사가 끝나면 요즘 학기 중이라 바쁜 시기긴 하니까 다시 꼭 풀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가 해석을 한 상태에서 이런 게 풀려야 그 풀이를 들어야 도움이 되거든요. AN의 개수 그 외는 단순하게 8을 더해라. 얘는 이제 1회차의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물론 우리가 풀이는 하지 못했지만 그런 다음의 문제라서 여기도 잡아내야지 뭐. 알겠죠? K 먼저부터 기대해야지. 왜냐면 이게 몇 번째인지는 알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건 또 이 평가원 중에서 이런 유의 문제 잡아본 적도 있고 쌤이 기억나는 건 4번째나 7번째였나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잡히는 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K 먼저는 A로 잡아야지. 그래야 이 구성이 모를 거 아니야. 알겠죠? 자, 들어가보면 K 먼저가 16이에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AK-1이 중요하긴 한데 뭐 상황을 모르니까 그죠? 여기 위에 라인이 배수 관계 동그라미 칠게요. 배수가 아닌 관계는 X로 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위에 걸 잡을 필요 없구나.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다시 갈게요.
그 다음 번째에 있는 k 플러스 1을 그냥 선생님이 x라고 인식했습니다. 빠른 진행 위해서. 한 칸 내려가면 이제 얘가 x가 16의 배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배수를 동그라미 할게요. 배수라면 그죠? 요거 16분의 x 더하기 2를 해라 이거죠. 그죠? 배수가 아니라면 16에 8을 더해라 24가 되겠죠. 아, x에다 8을 더해라 x 플러스 8이 되겠죠.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 단계. 자, 얘들 관계를 봐야 되겠지 이제. AK 플러스 2를 잡습니다 이제. 네, 잡으면요. 얘 잡아보면 이렇게 같이 가볼게요. 얘가 얘 배수라면 나누면 x분의 1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16분의 1 더하기 x분의 2 더하기 2가 됩니다. 그쵸? AK 플러스 1, 요게 AK 플러스 2구나. 이제 마음이 급하구나. 요게 AK 플러스 3입니다. 배수가 아니라면요, 얘 더하기 8, 16분의 x 더하기 10 이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둘 라인, 배수라면 1 더하기 x분의 8 더하기 2 배수가 아니라면 얘 더하기 8, x 플러스 16 그죠? 얘가 5가 될 수 없는 게 아마 여기도 모든 항이 자연수입니다. 탈락. 그죠? 얘가 5이려면요 x분의 8이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x는 4 나오네. 그래서 4일 수 있겠네. 그쵸? 얘가 5가 되려면 탈락. 얘 음수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얘가 5가 되려면 탈락. 자연수가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유일한 길로 잡힙니다. 아, K번째부터 정리하면 AK번째와 K 플러스 1번째와 K 플러스 2번째와 K 플러스 3번째를 잡아보면 얘가 5, X가 4니까 얘는 16이에요. 16, 얘가 4, 그 다음 뭐야? 12 이런 관계 있거든요. 현재. 이해했습니까? 얘는 확정이다. 이 점화식을 풀이했다면 여기 1강인 거죠. 일단 요 라인 잡아놔야지. 그런 다음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K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네. 얘가 뭐라 했냐면 A1, A2, A3의 최소를 잡으래요. 그죠? 그럼 여기 라인에서 특이점이 안 나오니까 한 개이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지. 그럼 이제 위로 치고 들어가는 거야. 또 갑시다. K 플러스 1이 4, K가 16. 밑으로 이제 올라가 볼게요. 와, 이거 헷갈리네. 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밑에 쓰니까 머리가 헷갈려서 안 되겠다.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알겠죠? AK가 16. 여기 위로 가려면, 그렇지? 여기 밑에 필요한 AK 어떻게 가야 돼? 저거 있어. 플러스 1이 4. AK 마이너스 1은 올라가보시죠. AK 마이너스 1은 잠시만요. 이렇게 나올 텐데. 배수 라인이었다면 잠깐만 얘가 배수였다면 이렇게 알겠죠? 그죠? 얘가 배수였다면 나 저기 왜 이렇게 헷갈리지? X 잠깐만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얘의 배수면 아니구나. 얘가 얘의 배수면 X분의 16 더하기 2가 4. 수기 좀 애매한데. 잠시만요. 시간 시작 안 되겠어. 나 왜 이렇게 헷갈리지? 일단 배수가 아닌 거는 8인 건데. 잠깐만요. 이렇게 내려가겠구나. 알겠습니다. 쓰기가 확실히 많이 헷갈리네요. 이렇게 할게요. 으아. 4위부터 가야 되나? 와, 이렇게 헷갈리냐? 쌤이 정리를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치는 건데 쌤이 지금 이쪽 라인 너무 헷갈려서 말이죠. 내 머리가 좀 헷갈리네요. 여러분 뭐 머리가 또 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정리 좀 할게요. AN 플러스 2는 AN분의 AN 플러스 1 더하기 2인데, 그죠? 우리가 얘 둘과 얘 잡는 거니까, 알겠죠? 정리 좀 해봅시다. AN 플러스 2 마이너스 2는 AN분의
an 플러스 2고요. 더 헷갈리구나. an은 곱하고 나누면 an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an 플러스 1 되겠죠. 그쵸? 오케이? 헷갈렸어. 내가 헷갈렸어. 그 다음에 다시 앞에 한 칸 앞으로 갈 때는요 an 플러스 1은 이거 넘기면 되는 거니까 an 플러스 2 마이너스 8로 적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랬습니까? 들어볼게요. 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ak가 1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k 마이너스로 내려가려면 ak 마이너스로 내려가려면 지금 얘가 앞에 거 적는 거니까 그렇죠? 두 관계가 필요한데 여기가 있구나. ak 플러스 1이 4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잠시만. 이게 a 플러스 1이 됐어. 어디서 왜 이렇게 가는지? 얘가 그래서 써보겠습니다. 얘를 x라 치면요. x가 얘의 배수면 얘가 x의 배수면 그죠? 적어볼게. 얘가 x의 배수면 여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없어 2지 4 집어넣으면요 4 빼기 2분의 16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4 빼기 2분의 16 야 8 돼야 돼요 8 알겠습니까? 8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배수가 아니면 얘한테 8을 그냥 빼면 되는 거기 때문에 8이 나오겠네요. 이건 무조건 8이네 이거는. 배수일 때도 8이고요. 8이면은 잠깐만 8 배수니까 8분의 2 더하기 4 나오네요. 그러니까 얘는 배수일 때도 8이고 배수가 아닐 때도 8입니다. 상황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ak-1은 그대로 8이야 그냥. 얘는 뭐 바뀌는 게 없네요. 상황이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관계 할게요. 헷갈린다. 얘,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봐봐. 얘 둘의, 밑에 거 여기 거죠. 밑에 거가 8의 약수면, 이렇게 하는 거야. 8의 약수면. 오케이? 8과 16을, 봐봐. 16을 여기 놓고 8을 여기 넣어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16 빼기 2가 14 분의 8. 말이 안 되는데. 왜 안 되냐? x가 8의 약수면 x분의 x가 8의 약수면 잠시만요. x분의 8 더하기 2가 16이 나니까 14 될 수 없네요. 오케이. 8이면 0 되는데 나 아직 뭐 하기 이상하다 그지? 잠깐만요. 뭐냐 정신 좀 합시다. 뭐야 이거 이제 16, 4, 12 왼차를 하고 자 잠깐만요. 지금 선생님 머릿속이 좀 꼬여있는 상태니까 잠깐 스킵. 이거 조금 더 봅시다. 알겠죠? 다른 데 돌아왔다가 다시 갑시다. 알겠죠? 잠깐 스톱하고 그 다음 문제 갈게요. 미안합니다. 알겠죠? 이 올라가는 게 세이프 풀 때는 바로 올렸는데 왜 안 되지? 일단 지금 하지 맙시다. 시간 거니까 넘어가시죠.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이거 좀 이따 풀어드릴게요. 일단 넘어가고 있고 다른 문제부터 합시다. 19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풀이 라인은 정말 보니까 18번 틀린 친구도 많은데 이건 따로 질문하세요. 19번 갈게요. 19번도 무양이 어렵습니다. 19번은 무양이 어렵고 요 놈은 얘만 생각합시다. 16, 4, 12, 5 제 머릿속에 너무 안 꽂잖아요. 스킵! 챙겨놓고 이따가 정리해드릴게요. 다시 19번 갑시다. 시간 더. 이따 봅시다. 자, 19번 보시면은 봐봐요. 시그마 K는 때까지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R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더하기 마이너스 6 여기 4구나 마이너스 4 이런 상태에서 뭐 AN 잡아내라 이 소리죠. 그렇죠? 자 제일 먼저 봐봐. 요걸 봤을 때 먼저
대입을 해보는 행위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4가 없었으면 좀 쉽게 규칙이 나왔을 텐데 4 때문에 규칙이 안 잡혀요. 그래서 대입을 해서 뭔가를 깔아봤는데 뭔가 포인트를 못 잡았다 일단 인정.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알겠죠? 빨리 버리고 다른 고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수 접근은 여기서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시그마 봐봐. K1부터 N까지 AK가 예를 들어서 뭘로 해볼까요? 로그 2에 N 플러스 1분의 2N이다 나왔어.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AN 구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나옵니다. A는 구해라.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왜? 이게 SN이잖아 그냥. 그죠? S1 구하고 SN에서 SN 마이너스 빼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런 게 여기가 만약에 K 플러스 1분의 AK 나왔어. 이거 AN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진 AN이 얘니까 얘 일반이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의 문이 필요한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뭔가 대입을 통해서 시그마의 뭔가 성질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이제 그건 버려야지. 버리고 보통은 약간 이런 모양새는 시그마의 성질로 뭔가 규칙이 보여가지고 풀리는 경우가 많긴 했는데 얘는 그게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수열의 SN이 거야. 그죠? SN이 거지. 이 수열의 SN이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좀 헷갈리는 친구를 위해서 얘를 잠깐 BK라고 이름 지어버리면 지금 시그마 K1부터 N까지 BK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6이야 라고 준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SN인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N, A를 대입해요. 그죠? 요거는 설명용이니까 요거는 쓰지 않고요. 대입할게요. 1 넣어버리면 A2 마이너스 4A1은 A2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6입니다. 그죠? 요거 푸시면 A2 날아가고요. A1이 2가 나와요. 오케이? 두 번째 SN에서 SN 마이너스를 되면 AN인데 여기서 AN은 얘잖아요. 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4A 나옵니다. 얘는 N보다 N이 2보다 커요. 요거 적용해야 되겠죠? S의 문제니까. 적용을 한번 봐봐. 얘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4AN이 봐봐요. 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요게 SN이야. 요게 SN 빼기 AN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요게 이제 SN 마이너스 1이죠. 됩니까? 오케이? N은 2 이상이에요. 여기서 요거 연산하시면 그냥 식이 이렇게 나와요. AN은 마이너스 2분의 1 AN 마이너스 0입니다. 이게 계산하시면 알겠습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고 N은 2 이상이다 라고 합니다. 자, N이 2 이상이라 적혀있긴 하지만 여기 2를 집어넣어버리면 A1부터 이 규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알겠죠?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은 그냥 등비 수열이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런 눈을 저기에 갖기가 좀 어려운 거지. 이게 식으로 안 짜져 있고 이게 그냥 AN의 모양을 띠고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까? 이건 단순하게 SN을 통한 AN 구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면 되고요. 이 눈이 중요한 거죠. 상황이겠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20번 가보겠습니다. 20번입니다. 정말 시간 없습니다. 20번입니다. 빨리 가볼게요. 화이팅! 가시죠. 자, fx에 대해서 y는 fx 위의 점 y fx 위의 0,f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뭔 소리야?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그죠? 0,2분의 1에 0,f0 여기 지금 있겠죠? 맞다 그것이 0,f0 대충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일단 그래프 추론이니까 약간 이렇게 보이지. 그래 보이겠죠? 이렇게 이거 y는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y는 그래프 그렇죠? 그럼 여기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봐봐. 0,f0이 이 점을 이 직선 위에 잡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수식적인 걸 정리하면요. 얘가 0 넣어버리면 1이니까 f0이 1이라는 거 알고요. 알겠죠? f 프라임 0 넣으면 2라는 거 알 수 있죠. 알겠습니까? 네. 보통 근데 이런 식을 잡을 때 이걸 쓰진 않으니까 그냥 요거는 추가 영어로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처음에 만난 이
봐봐. 여기가 x는 0이고요. 어쨌든 얘는 0,1입니다. 1로 바꿀게 그냥. 0,1이고요. 여기가 필요하겠죠? a나 잡을게요. 오케이? 그럼 fx식 어떻게 쓰죠?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나와있진 않네요. 식을 세워보면 p배 x에서 튕기고요. 0에서 튕기니까 x제곱 x-a에 2x 플러스 1이다. 뭐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처음에 나온 그 문장만 해석한 겁니다.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뭐라 했냐면 y는 절대값 fx랑 y는 2x 플러스 1. 지금 내가 그런 직선이죠. 직선과의 교점이 작은 수부터 알파 0, 2, 베타 순이야 라고 얘기한 거야. 그죠? 그러면은 봐봐. 얘가 지금 꺾고 올라갔다는 얘기인 건데, 그죠? 꺾고 올라가게 보면 이게 여기 0,1이니까 x축이 뭐 이쯤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x축이 여기 있는 건지 여기 있는 건지 틀리겠지.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x축이 이게 0,1이니까 x축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꺾고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죠? 근데 얘보다 밑에 있으면은 얘만 꺾여 올라가겠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봐. 얘보다 x축이 밑에 있어 버리면요. 얘만 꺾고 올라가는데 교점이 한 개가 더 추가되고 더 이상 교점은 없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교점이 4개라고 했으니까 그런 상태는 아닌 거지. 알겠어요? 그럼 분명 x축이 어디 있다? 여기 가운데 있다는 소리인데 얘가 꺾고 올라가서 교점을 만들긴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중요한 게 교점을 2개 만들면 또 안 돼. 왜냐면 교점을 2개 만들어 버리면 여기서 교점 한 개 출현, 얘가 거꾸로 뚫어버리면은 2개 출현. 교점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기 때문에 또 얘가 만약에 안 맞아. 4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축이 뭐 이쯤 있다 가정하고 x축이 여기 있으면 얘가 원래 더 볼록해서 원래는 더 볼록하게 이렇게 내려와서 더 내려와서 이게 꺾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접하는 모양을 띄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여기서 얘도 이렇게 올라갔을 거기 때문에 여기 교점이 걔가 말하는 알파. 알겠습니까? 여기가 알파, 그 다음 0, 여기 맞는 교점. 여기가 얘가 말한 2. 내가 잡은 A가 베타네요. 상황이. 알겠습니까? 요 그래프처럼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얘가 0이 분명 얘보다 밑에 있을 건데 여기가 정확히 가운데가 돼서 접어 올랐을 때 딱 만나야지 해결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접하는 게 2, 여기는 0, 여기는 이제 알파, 베타 되는 거죠. 식도 베타로 바꿀게요. 이렇게. 이런 상태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그 알파, 베타 잡으라는 얘기인데 그럼 봐. 이 3차를 꺾고 올리는 것보다 직선을 x축이 대칭하는 더 편하기 때문에 쌤은 여기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그래서요. 이게 이렇게 뭐 3차함수가 있는데 직선이 뭐 이렇게 하나 있었겠죠. 이렇게 하나 있었겠죠. y는 2x 플러스 있었고요. x축이 뭐 접어 올렸을 때 가운데는 이쯤 x축을 잡아먹고 그죠? 얘를 꺾고 올려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럼 3차를 뒤집어야 되니까 여기서 좀 더 환경을 편하게 하려면 직선을 뒤집는 거예요. 이걸 접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직선이 이 직선의 x축 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에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3차 함수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하나의 3차 함수가 요 교점이 x는 알파, 요 교점이 x는 뭐였지? 0. 요 교점 x는 2. 요 교점 x는 베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됐습니까? 그럼 봐. 여기서 식의 구성은 사실 어떤 방식은 다 상관없는데 이 직선도 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풀이는 다양합니다. 식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운 다음에 두 개 비교해서 적 나오고요. 아니면 식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직선과 적하는 거니까 그 성질이 있는 게 되고요. 알겠습니까? 뭔 얘기냐면 봐봐. 요 식을 봐봐. 노란색 직선으로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얘가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과 x는 2에서 접해 를 써도 되는 거지. 그럼 여기 2대2 빼버리면 얼마가 돼? 2대2 빼면 마이너스 5니까 f2가 마이너스 5인가 하자.
f 프라임이가 마이너스 2인 거 하나 이거 두 개 쓰면 뭐 베타랑 p가 다 나오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다음 다시 따지면 뭐가 다르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쪽으로 식을 세우고 이쪽 식을 세워서 둘을 비교하는 것도 괜찮고 이해겠죠? 그 두 가지 정도의 라인으로만 접근하면 될 것 같다. 알겠죠? 이 또한 그래프 해석이 정확히 잡혀야 풀이가 가능한 문제 되겠죠.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넘어가시죠. 근데 저거 3차 뒤집어를 해도 되죠. 해달라고. 해도 되죠. 됩니다. 이게 직선 뒤집는 게 식이 더 편하니까. 3차를 3차에 마이너스 곱해야 되잖아. 그치. 그것보다는 1차 식에 마이너스 곱하는 편하니까. 근데 직선 뒤집는 게 되려면 저 3차 함수가 대칭해야 되는 거 아니. 이게 이런 거지. 어차피 x축 기준에서 x축을 거꾸로 해서 만드는 거냐. 직선을 대칭해서 만드는 건 상황이 같은 상황. 그럼 그렇지. 어차피 x축 기준이니까. 3차함수 형태는 뭐 중요하지 않죠. 알겠죠? 자, 21번 가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1보다 큰 두 실수 A, B, A가 1보다 크고요. B가 1보다 큽니다. Y는 A. 쌤은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쓰긴 해요. A분의 1에 X 마이너스 B 더하기. 쌤은 좀 이렇게 쓰는 편이긴 합니다. 알겠죠? 그래도 잘 보여서. 알겠죠? 이건 큰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Y는 로그 X 이렇게 있습니다. 좌표는 쉽게 나오죠. 좌표가 A 좌표가 얘의 y절편 0,0 넣어버리면요 a의 b승 더하기 나옵니다. 이거 쉽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b 좌표는요 1,0까지는 쉽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둘의 교점 c라고 나왔죠. 그때 삼각형 ABC가 직각 이등변일 때 구해라 이 소리죠. 알겠죠? 그리고 그려봐야죠.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 C를 우리가 뭐 표현할 수 없으니까 연립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려봐야 되겠죠. 그려보면은 얘도 아까처럼 뭔가 역함수 관계인가에 의심은 가지만 이건 그냥 역함수를 굳이 들어가지 않는 게 맞다. 왜냐면 역함수로 다루는 포인트가 일단 없고요. 뭐 yx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의 직선 이런 게 있다면 뭐 끌고 가야지. 뭐 얘의 역함수가 얘기만 좀 해보면 얘의 역함수가 y는 a, x일 텐데 이거를 y축 대칭해서 x축으로 뭐 얼마만큼 y축으로 이동한 거니까 그러니까 움직여서 가는 그런 류의 문제였다면 분명 여기에 나머지 힌트가 뭐 yx라든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직선 이런 거 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없이 단순하게 그냥 직각삼각형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이 더러운 관계를 파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냥 얘를 그리면 되는 거지. 그려보면 봐봐요. x축과 y축이 있는데 얘가 y는 1이 접근선 그 다음에 0, 뭐 여기 좌표 있죠? A라는 좌표 여기 지나겠죠? A의 b승 콤마 더하기 지날 것이고 위치로 닦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식은 뭐 기본적으로 1,0을 지나는 1,0을 지나는 B죠 이거 B A 이런 식의 로그함수 생긴 모양은 좀 다양할 수 있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 교점을 C라고 하자고 합니다. 알겠죠? 그럼 C의 좌표는 연립하기 좀 애매하니까 T, 그냥 로그 A의 T 정도 잡고요. 관계식을 세울 때 로그 A의 T와 저기다 대입하는 것보다는 원래식 A의 마이너스 T 플러스 B 더하기 얘가 같은 건 생겨나야지. 알겠죠? 힌트는 많이 필요한 거니까. 여기까지는 기본 해석이고요. 이제 그 다음 풀을 들어야 되겠죠? 얘가 얘기하기를 이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직각 이등변이 되면 봐봐. 얘가 이렇게 감소하는 상태, 얘도 감소하는 상태. 여기는 직각일 수가 없죠. 그죠? 직각이 되는 케이스는 얘가 직각 가능하고요. 왜냐면 선생님 이게 직각이 아닌데요. 요건 봐봐. 얘를 더 낮춰버리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쪽이 직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지금처럼 얘 좀 더 올려버리면은 이렇게 직각일 수도 있죠. 상황이 두 가지입니다. 알겠죠? 그럼 봐봐. 첫 번째 상황은 여기 그림으로만 얘기하면요.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을 때 여기가 직각의 케이스 C가 있는 거지. 좌표 나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내려가서 이렇게 오씨 안 보이나? A가 나오나? 잠시만요. A가 있고요. 낮춰서 직각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아니군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첫 번째는 이게 A, B와 B, C가 수직일 수 있죠. 알겠죠?
그럼 봐, 이 C의 좌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좌표를 이걸 쓸게요. 그냥 B 좌표, A 좌표, 알겠죠? 얘가 직각이 되게 중요한 게 직각 이등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직각 이등변도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쌤이 왜 지수로함수 설명할 때 여기에 이렇게 정사각형 박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풀어졌지? 여기 좌표가 뭐 A, B, C야 이렇게 붙어 있어 이렇게 뒤에 정사각형.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알았어? 기억나요? 그쵸? 겉에 사각형을 짜는데 원래 이런 문제는 이렇게 도형조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게 합동인 거야. 길이가 얘랑 얘가 같고 길이가 얘랑 얘랑 같습니다. 그걸 활용해 주면 좌표가 금방 나와요. 알겠죠? 이거 이 정사각형 반대하는 게 직각 이등변이야. 그럼 봐봐. 얘 같은 경우는 봐봐. A가 여기 있어. A가 여기 있어요. 요렇게 직각이면 여기서 봐봐. 이렇게 내린 요 삼각형과 이렇게 내린 이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왜? 봐봐. 직각이지. 둘이 합 90도. 둘이 합 90도. 닮음이지. 비평 같잖아. 합동이. 이래서 그러면 요거에 대한 반 잘린 도형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 길이가 지금 A의 B승 더하기 1이고요. 이 길이가 1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길이가 A의 B승 더하기 1일 것이고 요 길이가 1일 거란 말이야. 이해했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C좌표를 T, 로그 A의 T로 잡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요 길이가 1이라는 건 얘가 1이라는 소리예요. 로그 A의 T가 1이라는 소리죠. 오케이? 즉 A가 T랑 가까이 되겠습니다. 이해했을까?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뭐냐면 T-1이야. 그죠? 요 길이 좌표를 이용하면 T-1이 A의 B승 더하기 1이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얘 둘을 연립을 하면 되는데 얘를 연립하기 전에 요식도 있단 말이죠. 지금 A가 T니까는 뭐 요거는 뭐 T니까는 필요 없고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요. 얘가 1이잖아. 그쵸? 얘가 1이면 이 0이 돼야 돼. 불가능. 그래서 오케이? 이게 만약에 또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어. 봐봐. 좌표만 쓴 다음에 쌤 이게 직각이면 얘가 직각이면 이 직선의 기울기랑 이 직선의 기울기가 곱한 게 마이너스 1을 쓰면 안 됩니까? 되죠. 근데 이 문제 그거 쓰잖아? 뭐 해본 적도 있을 겁니다. 감당이 안 돼. 연산이 알겠죠? 도형적 해석을 요구하면 된 거야. 근데 또 어떤 평가 문제는요. 그걸 필요한 문제도 있었어요. 도형 해석이 안 되는, 알겠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모르는 거야. 이 문제는 그런 식의 기울기, 여러분 이게 좌표를 주고 수직이다를 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게 떠오르는 게 먼저는 맞아. 알겠죠? 다만 그거에 대한 진행을 해봤을 때 그 감당이 안 되는 연산의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 버려야 되는 거야. 알겠죠? 얘는 도형 해석을 요구했던 거죠. 그럼 두 번째 상황 봐봐. 그럼 여기가 직각이라는 건데 여기다 볼게요. 이렇게가 직각이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죠? 얘 또한 직각 이등변이기 때문에 여기 이어보면요. 이번에는 뭐가 같아지는 거냐면 잘 봐봐. 여기를 사각형을 짜야 돼. 이렇게 이랬습니까? 이 A, B랑은 연관이 없죠. 길이 같은 게 여기 있으니까 얘랑 얘가 합동이라는 얘기야. 이래서 그러면 이번엔 봐봐. 요 길이가 T일 거고요. 요 길이는 어디서 뭘 뺐지? 잠시만요. 요 길이가 T-1이고요. 요 길이는 로그 A인데 그러면은 요 길이가 잠깐만 요 길이는 요 좌표에서 아니구나. 요 좌표에서 얘 빼야지. 그쵸? 얘 빼기 될 거 아니야. 요 길이가 적어볼게요. A의 B승 더하기 1에서 로그 A를 빼야지. 보이는 거 쓰면 된다. 알겠습니까? 정리 한번 봐봐. 얘랑 얘가 똑같은 거야. 얘랑 얘 같은 거니까 T-1이 A의 B 더하 잠시만요. 식이 너무 더러워서 이거 저만에 이거 바꿔봐요. 식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식 어디든 더러운데 이거 쓸게요. A B승 더하기 1 B승 더하기 1 마이너스 로그 A T 씁시다. 얘랑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얘랑 같은 거니까 T가 로그 A의 T가 같은 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같은 방식을 저기 적용한 거야.
다만 얘는 이쪽 길이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 정사각형 풀듯이 사각형 만들어져요. 이랬습니까? 그러면 얘 합동이 나오니까 길이 비교하시면 얘가 t가 t 대입해 버리면요 요 식이 돼요. 요 식이. 요 식이 t 요 t니까 t 마이너스 1은 a의 b승 더하기 1 마이너스 t 넘기면 2t는 a의 b승 마이너스 플러스 2 여기 나오게 되죠? 알겠습니까? 넘겨버리면 a의 b승이 2t 마이너스 2 요거 충분하겠다. 요거랑 요거 풀면 되겠죠. 관계식 여기 있잖아. 그렇죠? 여기 적용하면 얘가 t는 얘가 a의 b승 잠깐만요. a의 b승이 2t 마이너스 1 a의 b승이 2t 마이너스 1 a의 마이너스 t승이 사라지면 너무 잠시만요. 됐나? 자 이거 봐봐. 얘를 지수 법칙을 쓰면 a의 b승이 t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적용. 요게 그러면 a의 t승분의 1이니까 t분의 1 곱하기 a의 b승 더하기 1이죠. 그쵸? 뭐 집어넣으면 돼. a의 b승 자리에 2t-1을 집어넣으면 t가 나오겠죠. t 나와서 대입하면 해결한 거. 이런 문제는 되겠죠. 뭐 해석 포인트는 어차피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도형적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요거 가지고 접근하면 되고 그거에 대한 포인트는 이미 우리 지수학에서 했었던 거죠.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좌표적인 접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도형적 접근 그거를 가지고 돈 따서 체크해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고 네, 시간이 빠르거든요. 네, 22번까지만 여러분 하고 마무리합시다. 이것도 좀 얘기를 해주는 게 혹시 디타일에 뭐 문제 있습니까? 괜찮나요? 네, 딱 해석 포인트 얘가 얘기를 할 만한 것도 좀 있어서 요거 해석까지만 점검하고 마무리해 드릴게요. 알겠죠? 그리고 혹시 그 점화식에 대한 얘기는 네, 나중에 따로 또 어떻게 하지? 이거를 써볼게. 체크해서 아예 영상을 올려주는 거 할게요. 알겠죠? 일단 25분부터 마무리합시다. 못하실 때문에 시간이 너무 소비됐습니다. 얘는 지금 다 볼만한 그 툴이 있어서 알겠죠? 그리고 공부 포인트가 다 있기 때문에 풀고 가겠습니다. 22번만 하고 마칠게요. 가겠습니다. 22번입니다. 바로 가시죠. 최고차항 개수가 여기서 충분할 것 같아요.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F형이 0인 3차함수 fx가 뭐 상황이 이렇죠? 3차함수 그리시고 여기가 1 F형이 0이라는 건 뭐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알겠죠? 여기 어딘가 있을 건 마음대로 잡아야 돼. 0,0 원점 여기 그죠? 이렇게 얘가 보면 축이 뭐 윈지 아닌지 아직 모르니까 냅두고 갑시다. 알겠죠? 여기 y fx 개형을 세운 거야. 이렇게. 뭐 식을 세우려면 뭐 다양한 게 있죠. 뭐 0,0을 기준으로 식을 세울 수도 있고 여기에 뭐 선 하나 그거 세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거는 필요할 때 하겠습니다. 넘길게요. fx의 모양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 뭐라 했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를 잘랐을 때 fx의 최대값을 gt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 잘랐을 때 fx 최대값은요. 지금 마이너스 무한 t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최대가 이제 t를 대입한 거겠죠. 그럼 t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1을 통과할 때 먼저 한번 그 분리가 생기겠지. gt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보면 gt는 봐봐요. t가 1보다 작은 범위는 ft가 되겠죠. 이거 됐습니까? 이거는 뭐 쉽게 보이죠? t가 이렇게 보면 ft가 최대값이죠. 얘를 넘어가는 순간 x에 1을 대입하면 f1이 최대겠죠. 이랬습니까? 언제까지?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선을 그었다면 y는 f1가 가져가면요 여기까지 x는 a가 됐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봐. t가 1로 넘어가서 a까지는 1부터 t가 a까지는 는을 일부러 여기 붙였어요. f1이 최대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a를 넘어가는 순간 다시 또 t를 대입한 게 최대가 되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이 정도 나왔으면 우리가 또 a를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fx 식을 세워버릴게요. fx는 최고차항 개수 1이니까요. 1에서 튕기고 a를 지났으니 x-1을 쓰고 x-a 더하기 f1이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f형이 0인 게 나와 있으니
0,0을 적용하면요 F0을 구하면 0은 1이고요 마이너스 A 더하기 F1 얘가 0인 거니까 F1이 내가 구한 A네 그죠? 얘가 A인 거야 A를 곱게 그냥 A 여기 높이도 A인 거야 Y는 A 이해했습니까? F1이 A인 거야 오케이? 요거는 F0이 0이면 대입만 한 거야 알겠죠? 그럼 우리가 fx식은요 이렇게 A로만 구성된 요 식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GT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GT의 요 F2는 A입니다 A가 쓸게요 A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1단계 해석은 GT를 정확히 구현해내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헷갈려? 식을 여기 원래 F1이었잖아 그렇지? 거기에 이제 0,0을 지나니까 0을 대입한 게 0이다 했더니 이게 나온 거야 알겠어? 그럼 F1이 A를 바꿔버리는 거죠 상황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자 그럼 가볼게요 뭐라 했냐면 FT 더하기 GT라는 그래프가 그냥 바로 해석할게요 얘가 ET를 넘어오면 더 헷갈리니까 Y는 ET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돼 라고 했습니다 물론 T가 양수입니다 알겠어요? 그죠? 난 뭐 하는 거야? 요 함수를 구현해내라 이거죠 그죠? 자 이 함수는 구현하기 어렵지 않은 게 GT가 분리돼 있으니까 FT 더하기 GT 또한 식으로 세울 수 있어요 얘는 T가 1보다 작을 때는요 2FT T가 1부터 A까지는요 그렇죠 FT 더하기 A 그죠 거기잖아 그 다음에 T가 A보다 클 때는 또 2FT 그죠? 그럼 우리가 요 함수를 그려보면 봐봐 그려보면 1까지는 2FT니까 그냥 이 그래프도 그냥 두 배니까 그냥 올라가겠지 그죠? 뭐 모양상의 변화 없겠죠? 요거 잠깐만 선생님이 HT라 가정하고 그려보면 그렇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1부터 A까지 여기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fx인데 거기에 그냥 A만 올린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모양은 같을 거야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근데 얘는 두 배가 됐고 얘는 뭐 그냥 이게 올라간 거니까 가파르기가 좀 느슨해지겠지만 어쨌든 모양은 똑같이 t는 1을 기준으로 내려올 것이고 그러고 나서 a까지는 모양이 똑같겠죠 fx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a t는 a 그 뒤는 또 2ft 그냥 똑같아요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상황이 됐습니까? 이런 모양인 거야 모양은 얘랑 똑같아요 그냥 결론적으로 알겠죠? 기점도 똑같은 게 t가 1일 때고 t가 a일 때고 여기 높이는 달라지는 게 t에 a를 집어넣어버리면 여기 넣든 a를 넣어버리면요 fa 더하기 a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 fa가 x가 a일 때 높이가 a이기 때문에 요거 그냥 2a예요 2a 얘가 a니까 이래서 뭐만 바뀌냐면 여기 높이가 y는 2a가 되면 HT가 만들어지는 거지 HT 쟤보다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런 의미겠죠 모양상 변화는 없다라는 거야 그때 이제 얘가 쟤랑 같은데 얘도 물론 0,0을 지납니다 왜냐면은 여기 넣어도 되고 0 넣어버리면 얘가 0 될 거니까 그죠 얘도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x축이 여기 t축이 여기 있고 y축이 여기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놈이 되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이거 할게요 t가 양수 쪽만 봤을 때 y는 2t보다 얘가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y는 2t 어디 있냐면 얘가 직선이니까 0, 여기 지나겠죠. 그죠? 그리고 기울기에 이 직선을 그리려고 하는데 봐봐. 요 점이 a, 2a예요. 그러면 y는 2t가 여기 a는 얘가 2일 거 아니야. 내가 그릴 직선이 이 점을 지납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 봐봐. 이렇게 생겼는데 노란색이 항상 위에 있다는 건 얘가 이렇게 심하게 출렁일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죠? 어떻게 가야 돼? 이렇게 올라와서 옆으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말은 즉슨 t가 a일 때 요 하얀색 직선은 y는 2t래요. 요거는 ht니까 그죠? 2에서 이렇게 접하는 모양으로 돼야 되는 거죠.
얘가 더 올라가거나 뚫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니까. 이때의 그 우리가 구하는 값이 F3인데 F3은 잠깐만 fxa가 있으니까 요때 a 값을 구해서 걔보다 직선이 밑에 있어야 되겠지. 상황됐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뭘 구하는 거야? ht와 yt가 언제 접한다? x가 a에서 접한다를 써먹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랑 얘가 x는 a 접하는 상황에서 a 값이 필요한 거니까 그걸 구하러 갔는데 이 문제 푸는 이유가 여기서부터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그 점검용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고 이 문제를 굳이 이 시간까지 오바이브로 풀어주는 이유는 지금 상황 때문인 건데 x가 a 접한다 들어갔어. 그럼 봐봐. 얘랑 얘가 x는 접한대. 그러면 여기 a를 대입한 ha가 여기 a 대입한 2a랑 같다는 건데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얘가 a,2로 지나갔으니까 첫 번째 힌트 적용했고요. 두 번째 뭐 해야 돼? 얘 미분에서 a를 대입한 거랑 얘를 미분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니야. 힌트 두 개, 그쵸? 그러면 h'a랑 2가 h'a가 2가 돼야 될 안으로 구해야 되는데 h'a를 구하려고 ht의 함수를 봤더니 a에서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지금 x가 t가 a일 때 미분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위에 봐봐, 여기 위에 걸 미분하면 잘 봐, 요 두 식이 포인트니까 미분해보면 위의 식은 f't가 되고요. 밑에 식은 EF't가 된다. 그죠? 그럼 여기 A보다 작을 때는 위쪽이니까 여기 A 대입하면 F'A가 되는 거고요. 그죠? 밑에 A를 대입하면요. EF'A가 되는 건데 이게 미분이 가능하다면 둘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넘겨봤을 때 F'A가 그럼 0이 돼야 되거든. 이랬어요? 그럼 이 결과도 0이라는 건데 F'A가 0인지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양수란 말이야 지금. 이래서 이게 미분이 불가한 상태인 거야. 이 둘을 같지 않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되냐? 이 접하는 상태의 어떤 모양을 띄긴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실제로는 그림을 구도를 그렸지만 이게 정확하게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여기서 이렇게 흘러와서 탁 붙어서 약간 뾰족하게 탁 올라가는 거지. 여기가 이렇게 탁 뾰족한 거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여기만 확대하면 이 자식이 옆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뾰족하게 위로 탁 올라간단 말이야. 그때 하필이면 내가 만든 직선은 이 점을 지나는 이 점이 a,2a니까 이 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을 내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때 이 그래프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다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이게 이런 식입니다. 이 여기서 구해지는 요거는 이제 ht니까 요 점에서의 좌미분계수가 있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 좌미분계수가 쉽게 말하면 h'A- 볼 수 있겠죠. 여기 됐어요? 좌미분계수는 얘보다는 요 기울기가 얼마야? 2니까 이 좌미분계수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와야지 얘가 안 뚫을 거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내려온 거 아니야? 올라온 거 아니야? 밑에서 올라오는데 얘가 만약 얘보다 가파르면 밑에서 올라오게 되는 거니까 옆에서 치고 가야 되는 거죠. 이걸 만족해야 되면서 h'A 플러스는요? 이쪽이잖아. 그죠? 이 기울기 2잖아. 2보다 크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야지 얘가 뾰족하지만 낮게 와가지고 탁 찍고 높게 탁 올라가야지 얘보다 아래쪽에 그래프가 생길 수가 없는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서 원하는 범위는 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적용해 볼게요. 적용하면 h'A-는 여기가 t가 a보다 작은 범위고 여기가 a보다 큰 범위의 도함수니까 큰 범위 도함수니까 여기에 a를 대입한 게 얘란 말이에요. 이래서 여기 a 대입하면 f'A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면서 and 오케이? 여기 a 대입한 게 우미분계수야. 이 f'A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일이 약분해 버리면요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f'A가 여기서 f'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라는 게 A의 범위를 잡아내는 힌트였다는 거죠. 얘는 뭐 적용하면 몇 식 있으니까 미분 때려서
A를 대입한 게 1과의 사이다. A 범위 나와요. 그거를 답으로 구하면 되는 건데. 알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뭘 따진 거냐면 이게 이런 겁니다. 여기 마치고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추론이 되긴 했는데 내가 지금 직선이 선생님 여기서 접혀야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따졌는데 여기가 펴져 있단 말이야. 이 자식이 옆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가파리 올라가서 이런 그림이었는데 이게 얘를 뚫지 못한다라는 거 어디 따진 거야? 좌미분계수의 개념과 우미분계수의 개념으로 그 기울기를 비교하면 그 순간에서 어떤 그 그래프 상황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이 또한 예전에 이제 킬러에서 건드렸던 그런 또 소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공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시간으로 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얘를 건드리면 이렇게 띄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미분간을 않는 환경에서의 크기 관계도 따져야 되는데 그 따지는 거는 미분계수야. 알겠죠? 그래프의 어떤 개형 변화는 거기서 잡히는 거니까. 알겠죠? 그걸로 정리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수업한 것들이 확실히 문제가 그렇죠. 어려운 것도 꽤 있는데 이것들을 계속 얘기하지만 다시 점검하고 복습하는 게 여러분 실력은 안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모의고사 상태를 한번 점검하라고 마무리해드리면서 오늘 풀이했던 여러분 풀이 라인에서 봐도 알 수 있는 게 지금 본 2회차 같은 경우는요 19번부터 뒤에 지금 방금 본 19번부터 22번까지 4문제 그죠? 그 다음에 앞쪽 라인은 13, 14, 15 한 3문제일 것 같은데 그 7개 말고 나머지들은요 그냥 공부를 계속 이어가면은 나중에 안 틀려 어차피 알겠죠? 물론 공부를 계속 꾸준하게 이어간다는 가정하에 얘기인 거죠 알겠죠? 어차피 안 틀리고 그 앞에 공부용이만 얘기한 그 7개를 얼마나 신속 정확하게 잡아내거나 지금 여러분 단계가 아까 쌤이 얘기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어디에 머무르냐 되게 중요하다고 이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한 단계 성적해도 맞추는 건 아니잖아 어차피 또 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단계는 지금 조금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이거에 대한 복습과 해석과 자기 해석에 대한 질문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1회차, 2회차 그 해석했던 그 수능 유형 해석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 가지시고 알겠죠? 다음 주에 모의고사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치르시고 그 모의고사는 목요일에 수업합니다. 해설 많이 알겠죠?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문 하고 가세요. 쌤 시간 되니까.